나왔어. 시작됐습니다. 얼른 좀. 네. 예, 반갑습니다. 마이 2% 텔레비전 오늘 2부 시작됐습니다. 1부 재밌게 보셨나요? 별로 반응이 없네. 밖에서 봤는데 어디? 재밌었어요. 네. 아 재미 네. 콜. 아, 재밌게 보셨다고요? 아니 그렇게 금방금방 아, 안 나와, 예. 시간 차이가 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일단 진행자들 소개해야겠죠? 2부에 이제 메인 MC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 비례대표 6번입니다. 지금 당선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데 쫓겨날지도 모르고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조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자 국회. 네. 그리고 뭐 그냥 예. 오른쪽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죠? 저희 김종대 비례대표 2번 후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대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가슴이 설레이는 매우 짜릿한 순간입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긴장되는 밤이에요. 짜릿하지 않고. 아, 그래? 아예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제일 오른쪽에 저희 이제 비례대표 1번 네 이정미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정의당을 대표하는 얼굴. 비례대표 1번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막 예. 사람들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어, 방금 지금. 그 말 예. 때문에 예 아니, 반갑습니다. 맞아요. 뭐 이 얼굴을 또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 외모 비하라고 이제 혼난다. 큰일 났다. 넘어갑시다. 네. 빨리 다음 주. 예, 예. 이분은 그 주로 이제 그 이번 총선에서 청년 문제, 정당 투표 문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간에 그 지역 후보자들 전화 인터뷰 연결할 거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번에 총선의 이슈로 떠오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안보 문제. 네. 최근에 안보 정세. 수상해. 네, 수상해요. 이거 네. 한번 짚어볼 겁니다. 하여튼 요 세 가지를 짚어볼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까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요? 이제 선거운동 막바지인데. 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철도 노동자들 지금 그러니까 시즌이 시작이 된 거예요. 봄 시즌이라 각 그 지부별로 대의원대들이 쭉 있어요. 아. 대의원대 한 100명씩 이렇게 모이는 자리인데 춘투. 그러니까 춘투가 이제 슬슬 시작되는군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작년에 우리가 쉬운 정리해고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철도부터 성과 연봉제, 대출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밀고 들어와서 네. 이제 이 봄에 노동자들이 전열을 좀 잘 정비해서 쉬운 해고를 좀 막는 그런 노동자들의 어떤 결의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두 군데 다녀왔고 그리고 우리 지금 승기를 잡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안양의 정진우 의원님. 난 승기를 잡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저하고 아까 거기서 만났어요. 뭐 거리에 제가 교대하고 갔더니 왔죠. 이미 뭐 오더라고요. 딱 느낌이. 네. 네, 거기 다녀오고 그다음에 이제 화정에서 마지막 정점을 딱 찍고 겁나 피곤한 상태로 여기 왔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김정대 후보님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화정에 다녀왔고 또 안양 동안을에 우리 정진우 후보님 가서 뵙고 선거 요새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해지지 않았어요? 예, 약간 좀 탔다고 비비크림을 안 발랐거든. 그래가지고 또 약간 좀 얼굴이 상했는데 평소에는 이 상태보다 조금 나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여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인데 오늘 이 순간을 참으로 목놓아 기다리면서 아주 가슴 설레이게 마치 신혼부부가 첫날 밤을 맞듯이 이렇게 어떤 그 가슴 벅참 또 어떤 새로운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이런 어떤 벅참으로 이 어둠을 조용히 응시하면서 이제 저녁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국회는 굉장히 좀 아름다운 국회가 되지 않을까. 왜요? 우리 김종대 단장님이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 치열한 전투를 저 원래 그래요. 예, 예. 아니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아마 팟캐스트나 이거 많이 들어보신 분들 아실 텐데 김정대 단장님이 뭐 군사 안보 분야를 이제 전문가신데 굉장히 딱딱하거나 이럴 거라고 미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문학 잡기에 능하시죠. 잡기에 능하죠. 예. 장기? 온갖 잡기 아니 바둑. 잡기. 바둑. 뭐 이런 거. 잡기에 굉장히 능하죠. 예. 아니 그런데 당구는 물 30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조금 빼고. 아니 무슨 30 당구 30에 물이 있어요. 30이 30이지. 30이면 나랑 똑같구만. 그러니까 30이면. 이따 한 판 치러 갑시다 이거. 예.
아유. 예, 어쨌든 다 제가 예. 원래대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네, 약간 좀 정상화해야죠. 네. 사실 뭐 이게 이제 마이 2% 텔레비전 정의당 2%씩 막판에 더 올려달라 이런 건데요. 이 방송 컨셉을 고민을 제가 오다가 했어요. 근데 이게 요즘 마이리틀 텔레비전 보시나요? 거기에 이제 최고의 화제는 그쪽에서 이제 매번 시청률 1위 하는 게 지금 이경규 씨예요. 그분이 요즘 방송에 다시 복귀하셨고. 예, 그 마이리틀 텔레비전에서 이경규 씨 방송 아마 보신 분들 있을 텐데 파격적인 방송을 해요. 막 누워서 하고 예, 낚시하고. 너무 피곤해져 누워서. 그러니까 저도 오면서 아 우리 그런 컨셉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앞에 일부를 보니까 너무 딱딱하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전 대표시고 막 의원이시고 이러니까 좀 딱딱하게 그래서 하셔서 예. 예. 저희 뭐 20대 국회는 좀 다르게 예. 한번 해보죠. 예. 좀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2%씩 올리면 뭐가 달라져요? 아 많은 게 달라지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아마 2%는 아니고 한 1%만 올려줘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예. 그게 달라지지. 하여튼 뭐 2% 올라갈 때마다 정의당의 1당 100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한 명씩 국회로 20대 국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2% 올리면 이제 저 조성주가 들어갈 수 있고요. 2%더 올리면 저희 이제 4대강 복원을 내걸고 있는 환경 전문가, 녹색 예, 청년. 그렇죠. 녹색 청년, 이현정. 예, 이현정 후보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더 올라가면 지금 정당들 중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비례대표를 낸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장애인을 대표하는 우리 이영석 후보가 이영석 후보. 들어가겠죠.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고. 우리가 연초에 1월 달에 지지율이 맥주 도수의 지지율이었다고. 그렇죠. 4.6%에서 6% 사이. 요게 맥주 알코올 도수라고. 네. 그런데 먹다 보니까 좀 심심해. 밋밋해. 그렇죠. 그러면 소주 도수가 얼마냐? 제가 어느 특정 상품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대략 17% 정도 돼요. 네. 17%. 그러면은 저녁에 삼겹살 굽는데 거기다 맥주 먹으면 어떻게 돼? 니길니길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 지지율이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좀 칼칼하게 먹어야 돼. 소주가 원래 서민의 술이죠. 이왕이면 지지율이 소주 도수만 치면 나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고량주는 더 좋아. 아유 대박이죠. 그러면은 좋은 요리를 시켜놨잖아요. 그리고 뭐 양주도 좋고 고량주도 좋고 얼마냐? 40%에 육박해. 고량주 60도짜리도 있지 않나? 아니 그것까지는 우리 욕심 안 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먹는 술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술이 불 아니에요. 한번 딱 붙여가지고 마셔야지. 그런데 도수가 조금씩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져.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이왕이면 어디서 치맥 하나 시켜서 좀 드시다가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요. 이렇게 그 결정적인 시기에 네. 조금 더 취하시고 소주 좀 싶잖아. 탑시다. 그러니까 네. 소주를 넣으면서 가만히 있자. 정의당 지지율을 거기에 맞춰보자. 소주 타고 요게 정의당 지지율 높이고. 요게 정의당의 이 하나의 어떤 컨셉 목표가 되면 된다 이게.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요즘 나오는 순한 맛 이런 거 안 된다. 괜히 뭐 레몬 오리지널. 쏘고 뭐 오리지널로. 예, 오리지널로. 가만 있어봐. 지금 우리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간 거야? 아, 그렇죠. 예. 뭐 이런 방송 괜찮죠? 네,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저희 정당 투표 하고 이제 청년 문제 뭐 이런 거 다룰 텐데요. 일단 청년 문제 한번 가볼게요. 원래는 이번 총선이 처음에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최고의 어떤 화두 중 하나가 청년이 될 거다.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얘기했던 게 아니고 주요한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정작 시작하고 나니까 사라졌어요. 각 정당들에서 청년이 다 사라지고 뭐 공천 얘기는 또 들먹이기 시작하면 또뭐 근데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가 사라진 데는 또 사실 공천 과정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이번 20대 총선의 모든 이슈가 한마디로 공천 문제로 다 빨려 들어가면서 네. 도대체 이번 총선에서는 무슨 정책을 가지고 정책 비교를 하는 것인지 어느 당이 우리 삶을 조금 더 낮게 변화시켜 줄 것인지 이런 판단의 기준들을 가질 수 있는 네. 아무런 정보를 제공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지만 한 군데는 그걸 했죠. 아 저희요. 그렇죠. 정의당만 유일하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제 깔때기를 오늘 서 있지 않습니까? 2% 올리면 막 쏟아부어야 돼. 깔때기. 이러고 저 못 들어가면 막 저희 욕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진짜 우리 석고대제 하고 우리가 회초리 맞아야 돼. 지금 조성주 후보를 못 데리고 가면은 또 저 돗자리 깔고 저 하고 우리 둘이 가서 회초리 맞아야 돼. 네. 회초리 좀 안 맞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번 선거가 이제 청년이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였고 그건 이제 단순히 뭐 청년들의 표를 끌어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왔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헬조선 이런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얼마나 이렇게 저주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정작 선거에서 그러지 못했고 정당들이 그냥 표만 나에게 주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근데 그걸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그러니까 건데. 청년들을 개무시해버린 거구만. 아니 저는 근데 그게 네. 청년들 얘기는 청년들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 그 부모님들, 그렇죠. 부모님 세대들이 사실 자기들은 조금 좀 덜 먹고 덜 입어도 우리 자식들은 나보다 좀 나아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애들 가르쳐 놨는데 이제- 저는 너무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해리 도시락이에요. 그건 뭡니까? 해리 도시락. 사실 부모님들이 항상 뭐 저도 아버지가 가끔씩 전화해가지고 야 밥은 챙겨 먹었냐 항상 밥 먹는 걱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치 보내줄까? 뭐 이런 얘기. 예. 어디 다닐 때 그래도 따순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라 이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뭐 한 달에 200만 원도 채 못 받고 네. 200만 원은 무슨 말이야? 예. 150도 못 그러니까 받을 거야. 서울에서 월세 살면요 그 고시텔 같은 거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내야 돼요. 그리고 차비 내야죠. 핸드폰 값 내야 되죠. 그러고 나면은 점심 사 먹기가 팍팍한 거예요. 그래서 3,000원짜리 도시락 편의점에 가면 냉장고에 있는 그 도시락을 사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만 예쁘게 포장해서 이제 해리 도시락이라고 얘기하지만 아. 실제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속상한 얘기거든요. 이제 네. 내 자식이 진짜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따뜻한 밥 한 그릇 못 먹고 다닌다는 거. 그래서 이게 청년 문제가 단순히 청년 문제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죠. 참 우리 가슴이 사회 아프네요. 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아마 시사하고 있는데요. 그 청년 문제 좀 다뤄보려고 해요. 아이고 뭘 준비해 네, 오셨네. 제가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들고 짠, 있을게. 짠. 네, 내가 들고 짜잔. 있어야 돼 이거. 자, 청년들의 문제. 이 네. 뭐뭐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예상 한번. 이정미 후보님. 금수저 흑수저? 금수저, 옥수저. 청년들의 겪고 있는 문제 중에 금수저, 옥수저 키워드를 있을 거다. 우리 이 김종대 후보님. 저는 스펙이 고민일 것 같아요. 스펙. 예.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스펙, 금수저 이런 것보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 3번부터 볼까요? 네. 3번부터. 짜잔. 예, 교과음 들어가나요? 짜잔. 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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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키워드로 시간이 있어요. 청년들의 문제, 시간.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시간. 어떻게 청년들이 시간이 굉장히 없다. 네. 시간이 굉장히 없다 이런 건데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산다. 아까 바쁘다. 이제 스펙이나 이런 거 얘기했지만 뭐 그런 걸 준비하려고 너무나 바쁘게. 그러니까 네. 청년들 알바이트도 물어보면 많이 하고. 바쁘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너무 바쁘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청년식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회에 나가는데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조금 여유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쫓기듯이 해서 제가 가장 옛날부터 관심 가졌던 문제가 이제 묻지마 취업 같은 거예요. 네. 묻지마 취업.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직업이 뭔지 뭐 이런 걸 이제 탐색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자금 대출 네. 빚졌죠. 몇 천만 원씩. 그다음에 주변에 스펙 경쟁하는데 뭐 1, 2년만 늦어도 뭐 기업들에서 밀려나는 것 같이 경쟁해서 이러니까 급하게 빨리 취업하겠다. 비정규직이라도. 일단 급하다. 그치. 예. 일단 대출도 갚아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냥 막 들어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들어갔다가 되게 특이한 통계가 대한민국의 청년이 전 세계에서 OECD 국에서 이직률이 제일 높아요. 네. 청년 시기에. 예. 한 군데 오래 버티기가 힘들죠.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제 또 새누리당이나 이런 데서는 아휴, 요즘 청년들이 약해 참을성도 빠져서. 부족하고 맨날 좋은 직장만 탐하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끈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질 낮은 일자리로 들어가서 묻지마 취업을 해서 그게 자기한테 맞는 일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떠밀려서 들어갔다가 아이고 아니구나 하고 이제 옮기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이 옮길 때도 뭔가 없잖아요, 소득이.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또 다시 또 빨리 다음 구해야 돼. 일자리를 구해야 다음 되고. 일자리.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또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또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통계가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청년이 들어가면 다음 직장의 비정규직일 확률이 70%가 넘어요. 인생의 끊임없이 수능. 그냥 악순환이 이어지는데 그렇죠. 굉장히 끔찍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제가 가끔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면 첫 직장을 무조건 비정규직으로 갈 바에는 그냥 차라리.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아, 가끔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무원 시험 요즘 몇 대 몇이야. 22만 명 지원했대잖아요. 22만 명. 수능이 한 60만 명 보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시험 그 9급이 그렇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까지 합치면
수능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끝없는 입시네. 그다음에 끝없는 입시네. 시험, 경쟁, 예, 승자가 독식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우리 김종대 단장님하고 안양의 범계역에서 예.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 청년들한테 아, 나 인사를 그날 하는데, 충격적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진짜 뭐 머리도 제대로 못 말리고 저기 버스에서 딱 내리자마자 지하철역까지 그냥 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뛰어요. 근데 그게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보통 보면은 지금 서울에서는 월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점점점 바깥으로 그리고 나와요. 경기도로. 예. 네, 그래서 거의 뭐 출퇴근 시간을 왕복 4시간씩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일도 많이 하지만 이 주택 문제 때문에 출퇴근 시간도 너무 길어져서 그 버스 안에서 4시간씩을 또 허비해야 되는 이런 인생. 그런 것도 굉장히 아니 심각하죠. 그러니까 제가 인천의 제물포역에 가서도 똑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 대략 아침 7시 반부터 한 8시 반 사이에요. 이때 후보자 명함 주고 정의당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받을 시간이 없어요. 네. 계속 그냥 막 달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와서 인사한다는 나 자신이 좀 미안해. 이 바쁜 사람한테 다른 어떤 무언가를 리마인드 시켜줘야 되잖아요. 당 이름을. 그렇죠. 이럴 때 물론 하기는 합니다만 제 마음이 울적했어요. 저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야 사는 세상이 됐으니 한두 명이라 해야지 1시간 내내 그래요. 그러니까 1시간 내내. 많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저렇게 자기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치에 관심이 없다, 뭐 투표를 안 한다, 뭐 화들을 많이 네. 야단을 치시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 저는 생계형 보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서 보수가 되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거야. 네. 뭐 그런 상황으로 밀어낸 거죠, 청년들을 사회가.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청년들한테 뭐 끈기가 없네, 투표를 안 하네, 뭐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뭐가 권리 없는 위에 거지? 잠자는 자? 아니 뭐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뭐가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굉장한 이제 오히려 박탈감과 반발심이 든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들이 겪는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정의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봤냐. 그 저희 정책에서 청년들이 오는 어떤 시간의 부족의 이 문제를 실업 안전망을 강화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묻지마 취업을 못하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 다음 단추부터 이게 또 되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잘 준비해서 그렇죠. 좋은 직장을 첫 직장으로 구할 수 그렇죠. 있도록. 그리고 혹시 첫 직장이 안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첫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이제 청년 실업자 취업 준비생으로 있을 때도 어떤 일정 종의 수당을 주자. 저희 이제 청년 디딤돌 급여 월 50만 원. 그 그렇죠.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디딤돌. 디딤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판 실업 부조 같은 건데 뭐 OECD 국가 중에 고용보험 실업 안전망을 운영하는 나라 중에서 이 실업 부조 제도가 없는 나라가 아마 2나라 정도 될 텐데 그중 하나가 한국이에요. 저기 어디 기억이 가물가물. 아프리카 저기 OECD니까 아프리카는 아닐 거긴 거고, 아니겠다. 예, 아마 동남아 어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걸 이제 도입을 한 거죠. 청년 디딤돌 급여.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서 좀 버티게 해주자. 첫 직장을 들어갔는데 또 이직을 하는 경우가 또 불가피하게 생겨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직장에 들어오는데 막 열정페이 막 해. 네. 막 밤 10시, 12시까지. 그러나 야근 수당 없고 휴일에도 나오라고 하고 막 이제 포괄임금제라고 하죠. 이렇게 막 뭐 다 수당까지 다 넣어가지고 한 달에 150만 원만 딱 주는 거. 그러니까 옛날보다 근로기준법이 훨씬 더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네. 이 그 사회 서비스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제조업 분야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단순하니까 직업이. 예. 예. 그런 그렇죠. 상황인 룰이 것 있었죠. 같아요. 예, 예. 네. 근데 지금은 룰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산업이 나올 때마다 룰이 그러게요. 같이 다 생겨야 새로 되는데. 돼야 되니까. 예, 근데 그거를 못 쫓아간 거예요. 정치가 제도를 만들어주고 해서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 우리는 맨날 그러냐. 뭐 알파고가 뜨면 뭐 무슨 AI 산업이 만들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닌 게 그럼 맨날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는 새누리당이나 이런 데서는 뭐가 뜨면 뭐 그거 산업이 돼서 뭐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해. 뭐 일자리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뭘 같이 고민해야 되냐.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그거에 맞는 노동권도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맞아요.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이명박근혜 두 대통령께서 논법을 보면은 사회 탓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탓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경쟁에 극심한 경쟁에 피로에 젖은 청년들한테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야 하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학대해야 돼. 네.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학대하는 방법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 자신은 소중한 거 아닙니까? 우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존감의 위기가 옵니다.
우선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가끔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군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옛날에 이제 어떤 청년이 IS에 그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왜 그랬느냐? 제가 그 사건을 좀 조사해 봤는데 사는 의미를 못 느껴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는 방법 이거를 스스로 모르면은 자존감이 굉장히 그 허물어진다고. 그러니까 1년에 2,000명 가까운 하루에 6명씩의 청년들이 네. 자살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자존의 위기라고 봐요. 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존의 위기입니다. 이 시간의 문제가 어디까지 가는가를 보십시오. 결국은 나 자신을 학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그럴 때 우선 나는 뭐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그 우울하다. 네. 아니, 물론 우리가 정의당이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2%만 올려주시면 2%만 여기서 또 그 얘기 나와. 여기도 강조해야 돼요.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야. 그렇죠. 예. 이 2%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투표에서 찍어주신 정의당에 대한 2%가 바로 이런 문제를 정치가 다루게 하는 거죠. 정치에서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을까 그동안? 왜 우리 정의당은 했죠. 얘기해왔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 안 들려. 그렇지. 중요하게 안 다루. 국회에서 해야 돼. 예. 예. 이런 얘기들을 국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자, 술 도수 2도 올라갔습니다. 네. 조금씩 여기 댓글에 높아집니다, 보니까 이제. 안동 소주로 가자가 그거 몇 도야 그거? 안동 소주가 40도짜리가 있고 60도짜리가 있어요. 두 종류. 아, 우리는 우리 60도까지는 40도짜리. 그거는 60도 가면 좀 너무한데? 왜 다양성이 있어야 돼. 예. 근데 원래 안동 소주는 60도가 맛있거든요. 잘 아시네요, 소주. 제가 좀 그쪽 분야에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일각은 이상하다 좀. 예, 다시 돌아봅시다.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시간. 이제 정의당이 이번에 내세운 정책 공약 중에 진짜 저희가 이제 어제 각자 이제 옷 입고 이제 했던 9 to 5. 네. 네. 예, 5시 퇴근제. 이거 좀 정의당이 과감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네. 이거 약간의 이제 설전이 있었어요. 아, 너무 파격적인 거 아니냐. 5시 퇴근한자 그러면 지금 뭐 밤 9시, 10시에 퇴근하는 그런 거에 사람도 너무 많은데.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 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 오히려 퇴직이 화내는 거 전에 아니야. 어디 가는 게 네. 낯설어. 화내는 거 낯설어. 아니냐. 5시에 퇴근해서 술 먹으면 그거 낮술이냐 밤술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그렇죠. 네. 이런 아주 중요한, 중요하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긴 뭐 여름날 5시에 나와서는 조금 5시에 퇴근해서 일단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일단 저녁을 먹고 저녁 8시, 9시 그렇지, 술 먹으라고 5시에 나가자는 얘기가 쓰레빠 씻고 아니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한잔 하고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2차까지 맞춰도 11시면 10시, 들어가야지. 10시 드라마를 볼 수 있어요. 아, 2차를 아니 마치고. 잠깐만 왜 자꾸 오늘 주제가 술 먹는 아, 얘기 그렇네요. 쪽으로 이게, 되는데 네. 조금 저희 우리 지금 약간 너무 좀, 피곤해서 이제 한 잔이 필요할 때가 됐어. 예, 약간 조금 네.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 예. 안동 소주 매수라고 그거 나왔나? 아직 안 나왔죠? 예, 너무 예. 예. 자, 뭘 꺼내고 그래? 아니요, 제가. 아니, 뭐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네. 이게 원래 진행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상 여기 앉으면 또 느낌이 달라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오늘 2% 올려야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어리버리합니다, 저희가. 아, 이정미 의원님 주당 컨셉으로 가시냐고 물어보네요. 아, 주당 컨셉. 주당 컨셉이 아니라 실제 주당이에요. 네. 아, 이거 제가 막 국회의원 되실 건데 폭로해도 되나? 막 이렇게. 아니 글쎄 선거 끝나고 하지 이왕. 아, 예. 제가 지난 6개월 정도 이제 정의당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굳힌 이후부터는 네. 온갖 SNS에 그 전까지는 사람들과 술에 취해 어울리는 장면들을 많이 올렸다가 뭐야, 이거. 일찍 끊었습니다. 뭐 이제 사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원래 한때는 망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망가지기. 그렇지만 이제 사람 되겠다고 하는 건데. 저희 평범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대한민국이 또 술 권하는 사회 아닙니까? 진짜 화병이 나서. 예. 어쨌든 그 저희가 이제 9 to 5 이제 5시 퇴근제를 했어요. 5시 제가 퇴근제. 제가 왜 이거를 어디서 아이들을 구했냐면요. 제가 옛날에 이제 흑백 영화, 미국 흑백 영화를 어릴 때 본 게 기억이 나요. 청소년기에 그냥 TV에서 가끔 주말의 영화 이런 거 할 주말의 때. 영화. 근데 그 영화 제목이 9 to 5였어요. 팝송이 나오는데 9 to 5랑 저기 팝송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음. 유명한 여자 배우. 오드리 헵번? 아니, 오드리 아니에요. 헵번 아니에요. 그러면 잉글리드 버그만? 돌리 파트너. 돌리 파턴. 예, 맞을 거예요. 돌리 파턴? 근데 그 영화가 내 머릿속에 계속 기억에 남는 게 흑백이었나? 커서도 제 기억은 흑백이었는데 칼라. 칼라였는지 네. 하여튼 근데
왜 9to5일까 커서 생각해 보니까 9to6가 아니고 왜 9to5일까? 그 제가 커서 이제 제가 미국 드라마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범죄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해요. 수사물 중에 크리미널 마인드라고 있어요. 크리미널 마인드. 거기에 보면 이제 되게 너무 그 끔찍해. 팀장이 있는데 팀장이 이제 현장 요원인 거죠. 현장에서 막 이제 연쇄살인마들 잡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내근 그러니까 사무직 요원, FBI 사무직으로 이제 잠깐 돌려야 되는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대사가 이런 게 나와요. 아, 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사무직으로 오니까 이제 9to5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아. 근데 그때도 제가 미드를 보면서 이상한 거예요. 왜 9to5지? 9to6가 아니라. 식스여야 되는데. 쟤네 8시간제인데 분명히. 하루 8시간인데 주 40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나라마다 이제 단체 협약이나 이제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레 그냥 8시간제여도 5시에 퇴근하는 게 되는 거죠. 되는 거죠. 한국에서도 알아보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은 거예요. 제조업에서는 네. 그걸 단체 협약으로 맺어서 다 예전에 그렇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 같은 데 최근에 하는 네. 데가 있고 교육청, 교사 음. 아니, 점심시간이 근로시간 간주. 외국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면 좋겠다. 왜냐면 점심시간이 1시간 있다고 해도 요즘에 서비스업 쪽에서는 실제 조사해봤는데 30분도 못 쓰더라고요. 네. 워낙 교대도 교대 근무자 이러면 이제 다음 사람 올 때까지 빨리 가서 네. 또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어차피 못 쓰는데 다 쓰지 못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시간을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서 8시간제를 하는데 그걸 이제 5시 퇴근으로 하자. 이 정책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 정상화네. 네. 그렇죠. 그러네. 이런 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좀 이 방송을 들으셔야 돼. 항상 이런 걸 안 들으시니까 이 언어의 장난이 우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들으셔도 잘 모를 것 같아요. 해봤어야 알지. 한번 해보고 그러면 판단해 봅시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정책을 저희가 낸 거죠.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게 그 여러 아직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다듬어야 되지만 굉장히 이제 참신하다 네. 이런 네. 반응들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홍보할 때 5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6시 내 고향 보자. 6시 내 고향. 아이, 요즘 청년들이 그런 프로를 안 봐. 그거 안 봐요. 나름, 생각보다요. 나름 괜찮아요. 그래요? 시청률 나와요. 그게. 오늘 맛집 이런 거 소개 나오는 거 보면은 아, 나만 모르고 있었네. 예,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걸 내니까 정의당의 당직자들이나 의원실의 이제 보좌관들이 우리도 9to5 하는 거냐. 아니 열석 얻으면 그럼 달라진다니까 그러네. 5석이어도 할 건 해야 돼. 네. 우리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네. 예, 어떻게 알겠습니다. 하지? 말은 예. 뱉어놨는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인간답게 좀 삶의 질도 고민하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다음 자,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2번. 뜯어주세요. 짜잔. 죽어. 죽어. 이거는 진짜 심각하죠. 아마 제일 심각하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심각해가지고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니, 집이 하세요. 없잖아요. 오늘 다 하세요. 오늘은 조성주 소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정미 후보님은 지금 이제 주거 형태. 저는 전세를 살고 있어요. 전세를 살고 전세를 전세를. 살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전세를 얻기가. 아, 제가 이사를 언제 작년 했어요? 7월 달에 했었는데요. 아이고. 거의 전세를 찾으려고 인천 부평에서부터 역곡까지를 전철마다 내려서 그 부동산을 알아봤어요. 전세가 있습니까? 근데 전세가 한 군데도 없는 물량 거예요. 자체가 네, 없어요. 물량 자체가 일단 없고 그다음에 월세는 제가 좀 살만한 집이다 이러면 기본이 한 100만 원은 줘야 되는 월백? 네, 그러니까 보증금 깔고 월백부터 그렇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우리 정의당에서 저한테 그런 많은 돈을 주는 정당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밀려 대방까지 갔는데 정말 마침 전세가 딱 나왔는데 제가 가진 돈에 5천만 원이 더 필요했어요. 그런데도 일단 전세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정신이 그 자체가 행복해. 혼미해져가지고 일단 계약을 결코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아이고. 예. 그리고 나서 5천만 원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아 네. 근데 그게 아, 좋은 눈물 나. 선택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전세 물량 자체가 안 나오고 전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그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비슷한 집을 더 많은 돈을 주고 전세를 네. 들어가야 될 수 맞습니다. 있죠. 예. 예, 저는 그래서 왜 안 항상- 물어봐요? 이제 물어보려고요. 예, 저 과천의 연립주택에 전세로 살아요. 그러세요? 그 얼마나 내가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이번에 출마한 후보 중에 가장 그 소득이 많은 아, 그래요? 자산이 많은 소득이 아니고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우리 당 비례대표 후보 재산이 국민 평균이 안 된다고. 네. 조성주 소장 제로 나왔잖아. 네, 조 영원입니다. 소장이 완전 평균 깎아먹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평균을 많이 깎아먹었어요. 이제 아니 얼마 전에 어. 조 소장하고 배준호 후보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어디 네. 무슨 행사에 가가지고 네, 저희 마포에 출마한 배진호. 마포의 동물복지 문제 때문에 좌영 우영이야. 좌영 우영. 둘다 재산이 아, 영원. 근데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제로니까 아예 없어서 속은 편할지도 몰라. 원래, 편해요. 그게 왜 갖고 편해? 있어도 속 썩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국회로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내가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지금 2%에서 또 2%만 올려주시면 그렇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얹혀 살고 있죠. 계속 얹혀 사는 삶을 월세를 전전하다가 지금 이제 월세를 살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뭐 저기를 내고 그 관리비 같은 걸 조금 내고 이렇게 사는 그렇게 그러시구나. 살고. 근데 저는 진짜로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나이가 젊잖아요. 저보다 더 젊은 친구들은 더 하더라고요. 더요.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전까지 남자 5명에서 이제 월세 50만 원을 모아가지고 네. 보증금 2천에 월세 50 남자 5명이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모은 거예요. 이렇게 각자가 지실만. 그래서 거기서 한 5년을 살았어요. 남자 5명이 한 집에서. 5명이? 예, 예, 한 14평, 15평짜리 집에서 남자 15평짜리 집에서. 2층 침대 그런 거 놓고. 아니야? 딱 누워가지고 야 이제 좀 오른쪽으로 틀자. 하나 둘 셋 오른쪽 2층 침대를 2개 놓고 아 2층 침대가 백범일 씨의 서대문 형무소에 그 장면이 나와요. 서대문 형무소에. 참네. 예, 거기서 그 김구 선생이 그 옥살이 할 때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는 2층 침대가 없어. 2층 침대라는 게 개발이 2층 됐고. 침대를 2개 놓고 그러면 이제 4명이 그렇게 자고 저는 이제 보통 마루에서 이제 밤늦게까지 TV나 미드를 보다가 이렇게 잠이 드는 이런 생활을 했었는데 왜냐면 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사회 초년생이고 이랬으니까 당시만 하도 이제 5년 전만 이렇게 6년 전에 네. 보증금을 마련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보증금이 그게 보통 진짜 문제죠. 3천, 4천, 5천 뭐 웬만큼 살려면 이렇게 가니까 월세로 들어가야도 보증금이 있는. 이게 사실 좀 특이하죠, 한국이. 네. 딴 나라들은 보통 보증금이 있어도 2달치 월세 뭐 보통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보증금이라는 게 2달치 월세 이런 게 아니고 뭐 3천 뭐 이런 거잖아요. 4천, 5천. 네. 굉장히 특이해요. 전세 들어가기엔 또 대출이나 이런 게 또 자격이 안 되죠. 청년들은. 그렇죠. 네. 뭐가 없고 이제 35세 미만 뭐 이런 그 당시에는 대출 이런 제도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고시원을 전전하거나 그렇게 살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문제 너무 이제 심각합니다. 제가 조금씩 열받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이 스튜디오가 지금 조금 덥거든. 네, 더워요. 예, 거기에다 술 얘기하다가 이제 이 얘기 들으니까 제가 조금씩 열받기 시작하는데 여 진행하시는 분들 시원한 냉수 좀 부탁드려요. 아무래도 좀 먹으면서 해야 너무 될 것 뜨겁다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 어디까지 예, 얘기했어요? 맞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거. 제가 좀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세는 아마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점점 구하기가 어려워질 네. 거다라는 게 전망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세 제도 자체가 좀 한국에서 그게 이제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그렇죠. 전세 보증금을 받아도 뭐 그것이 재산증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원래 전세라는 제도가 한국에 아주 특이한 문화였어요. 네. 네. 외국 사람들은 이 제도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보통 외국에서는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전세라는 못하죠. 제도를. 옛날에 이제 고금리 인플레 시대의 산물이죠. 목돈. 네, 맞아요. 고금리 인플레 시대. 예. 아, 예. 드디어 왔습니다. 그거 몇 돈지 좀 봐주세요. 블루베리 이건 낮은 도수야. 우리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도수. 예, 이게 몇 어디 도 안 봅시다. 보여 글자가. 13도? 13.5%인데요. 13.5%까지 자, 우리 그러면 정의당 이현정까지. 지지율을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현정. 이현정. 그 이게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지금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24.4%라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굉장히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또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주택 정책이라는 게 사실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큰 평수의 집을 아파트를 계속 공급해 가지고 근데 그런 큰 평수가 이제 별로 그렇죠. 필요가 없어지는 네. 시대. 1, 2인 가구가 살기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만 높고 그 분양률도 낮아요. 네. 네. 근데 그거 어떻게 유지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2, 3년 안에 부동산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다 어르신들,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나서 평생 네. 버는 돈 이제 한 50평대 아파트 하나 딱 사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거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집거지. 있는, 네. 집은 있는데 쓸 돈은 없는 네. 이런 상태에서 50평짜리에 노부부가 그냥 사는 거야. 아.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설계가 엉망진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활비를 얻으려면 이 집을 팔아야 돼. 음.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일정하게 노후 생활비를 보장을 해야 돼. 이런 네. 상황이 오게 되면 그런 50평대 물량이 네. 한꺼번에 부동산 시장에 쏟아져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집값이 폭락하면서 그렇죠. 대출금을 또 갚아야 되는 이 복잡한 문제가 그러니까 발생할 거기서 수 어디 있다는. 한 군데가 고장 나면 네. 이게 아니 미국 같은 나라도 그 하나로 절단난 나라 아닙니까 네. 사실은. 아, 한국도 이거- 뭐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죠. 여기 이제 댓글들이 지금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 그래서 네. 계속 보고 있어요. 일일이 답변은 다 못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올라오는 게 기숙사도 비싸다. 기숙사. 학교와 원룸 더럽게 비싸다. 이거 9평에 1000에 70이 말이 되나요? 네. 9평에 1000에 70? 네. 그럼 월세를 그렇죠. 70을 어디야, 내면서 여기. 9평짜리 월세를 70 내면서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기껏해야 뭐 요즘에 청년들이 받는 월급이라는 게 150에서 200 사이일 텐데 70만 원 내고 나면 월세로 네, 그렇죠. 저축은 꿈도 못 꾸거든요. 예. 그렇다고 사실 그런 이 얘기 나오니까 폭발적이네요. 네. 그 7평짜리에 뭐 그러면은 70만 원 내려면 한 두세 명은 모여 살아야 월세를 조금 분담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좁거든요. 9평에 2명 그러니까 살면 꽉 끼어져야죠. 아까 네. 김종대님 얘기한 서대문 형무소처럼 돼요. 예. 어떻게? 아니 뭐 우리가 독립운동 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라고 지금 시대가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 같냐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막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 청년들은 말 그대로 자기 몸을 하나 누일 그러니까 자산으로서의 집이 아니고 그렇죠. 주거 살 곳이 필요한데 자산이 아니라 이제는 네. 뭐 청년들이 무슨 부동산으로 무슨 졸부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산이 아니라 살 곳이 필요한데 아직도 이제 한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계속 유지시키기 네. 위해서 이제 우리 MB 각하께서부터 건설 경기 부양 네. 이게 끊이지 않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그러잖아요. 지금도 네,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 네, 왜냐면 최경환 지금 후보죠. 전 부총리가 제일 했던 게 대출 풀어가지고 건설 경기 부양하고 막 집 사라 이렇게 집 사라. 부추긴 거 아닙니까? 전세가 네. 오르고.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 기숙사 부족해서 대학생 공공 기숙사 같은 걸 이제 지자체가 지으려고 서울시 같은 데 지으려고 이제 부지 마련해가지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에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그 기숙사 월 한 7만 원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요. 괜찮아요. 깨끗한. 근데 지역 주민들이 와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다 자기 자식들인데. 하숙집 하시는 분들이 또 와서 반대하고 원룸 임대하시는 분들이 또 와서 반대하고 시위하고 이러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 예. 이런 이제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양쪽 누구도 비난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사회가 진짜 골 때리는 게 나쁜 거예요, 이게. 자꾸 부모님들하고 자식들하고 싸우는 싸우게 구도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실은 저기서 그 건설 경기 부양에 또 돈 풀고 대출하라고 막 밀어붙이는 이 네. 건설사들과 정부는 뒤에서 사실은 뒷짐지고 그거 보면서 웃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보수 정당 그 공약 보십시오. 우리 보고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뭐 재정이 절단 난다 그랬는데 맨 내놓는 거 보면 개발 폭탄 그리고 예산 폭탄. 이번에 새누리당이 한 90조가 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한 80조가 넘어요. 합치니까 170조거든요. 근데 정의당이 내놓은 복지 공약 그 재건 얼마 규모입니까? 45조 원. 예. 45조 5천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3배, 4배를 내놓고 있는데 그 전부 보면은 뭐 때려짓고 뭐 놓고 뭐 다시 건설하고 전부 이거예요. 네. 아 그게 나라 망하는 거지. 그게 재정이 절단나는 거지. 어떻게든 그냥 그걸로 부양시켜 보겠다고. 그래 어떻게 폭탄 쏘겠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해결.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또 정책을 냈죠. 예. 네, 정의당이 정책을 낸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런 걸 냈어요. 인상률,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을 둬야 된다. 전월세 제한을 상한제. 두자. 아. 전월세 상한제. 이걸 얘기하면 가끔 제가 이제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도 만나니까 아 너무 급진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월세는 집주인이 올려받고 싶어서 올려받는 거지. 뭐 일견 그럴 뜻하네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제가 찾아봤죠. 저희가 이 공약을 만들면서 다 있어요, 다. 전월세 상한제 나라마다 다 있는 정책이에요. 독일 어떻게 보면 2년 간격으로 지역의 그 표준 임대료 규약이 있어요. 이걸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임대료세는 20%를 초과하면 안 돼요. 3년 동안 20% 초과하면 올리는 초과하면 안 거예요. 된다. 그래서 정해놓은 거예요. 예. 예.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재판 실무상 대략 연 6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이거 정해져 있고요. 영국도 임대료의 인상률을 소매 물가지수 상승률하고 연계해서 제한하는 연계해서 거예요. 제한한다. 영국도.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뉴욕도 심지어 우리 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총 본산이라 하는 우리 미국의 맨날 미국처럼 하고 싶어 하잖아. 우리 천조국. 응. 천조국에서도 차임 결정위원회가 매년 최대 차임 상승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위원회가 있어? 네. 이걸 제시해요. 예. 가이드라인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면 되겠네. 아니 어차피. 그런데 이제 우리 하면 되겠어. 각하 말씀이 그 저 규제는 암덩어리다. 네. 규제는 처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저기 다 처단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급진적이지 않은데 이런 규제는 있어야 되는 규제죠. 그러니까 모든 규제가 그렇잖아요. 우리 뭐 정의당 하면 막 뭐 쟤네 모든 걸 다 규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네. 우리는 필요한 필요한 규제, 규제. 꼭 필요한 규제. 이런 걸 주장하는 데죠. 우리는 상식적인 사람들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주거 문제가 하도 심각하니까 이제 정책을 냈어요. 뉴스테이라는 거예요. 네. 뉴스테이. 뉴스테이. 그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막 정말 훌륭한 정책이다 막 홍보하고 막 칭찬했더니 월세 얼마인지 아세요? 월세? 얼마요? 이게 뭐 차등이 좀 있는데요. 월세가 150에서 한 200 정도.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죠. 예, 그런 말이 겁니다. 예. 재밌는 게 그래서 고시원 같은데 워낙 작잖아요. 고시원의 임대료 계산해 보면요. 평당 임대료가 타워팰리스보다 비싸요. 아. 같은 평에 이걸 하면은 월세가 그만큼 비교해서 비싸졌다는 거예요. 따지면 월세가. 얼마 정도 합니까 그 고시? 다른데 이제 요즘 이제 50만 원씩 50만 해요. 원까지 50만 올랐어요. 원? 이게? 네. 이게 그것도 이제 막 리모델링. 뭐 얼마로 알고 계시는데? 30만 원. 옛날에 고시원 이렇게 붙어있으면 이제 한 30, 고시텔 붙어있으면 이제 고시텔, 창문 하나 있고 창문 하나 5만 원 더 올라가고. 창문 있고 없고가 엄청 차이가 그래서 나죠. 뭐 40만, 50만 원, 50만 원. 60만 원도 갑니다. 60만 원까지. 자 마지막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예. 예. 일자리 볼게요. 일자리. 그렇죠. 역시 일자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거나 시간을 참는 이유는 그 불리한 걸 참는 이유는 언젠가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관심이 많은 거라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주거나 시간 문제는 풀릴 거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새누리당이나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일자리의 양에만 여전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기억하시나요? 이게 사실 지금 기억하려는 모르는데 MB 대통령 처음 딱 나올 때 청년 이제 300만 개 만든다고 했어요. 300만 그렇죠. 개. 예. 그거 300만 개 만들어졌으면 지금 뭐 대한민국 문제 다 해결됐죠. 아니 그리고 만들어 놓은 일자리도 뒤에 가가지고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그렇죠. 아 우리 아들이 저 고3 때 저 취업을 했다고 생산직으로. 근데 그건 뭐냐면 옛날에 삼성전자나 현대나 이런 데서 왜 고졸 생산직들 다 뽑았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얘가 이걸 본 거야. 네네.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 특성화고를 간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스펙 쌓고 진출하려고 그러니까 싹 없어져. 그제도 싹 없어져. 요즘 대기업이 고졸 생산직을 안 뽑아요. 그러니까 한 3년 유지되다 개털된 거죠. 그래서 또 진로를 바꾸고 있고 뭐 있고 만든 게 있기야 있지. 그런데 몇 년 유지되냐 이게 문제죠. 그렇죠. 예? 이게 그런 거를 꼼꼼히 체크하면서 예를 들면 이게 일자리의 질은 어떤지 실제 유지는 되는 건지 근데 정부는 그런 거는 딱 눈 씻고 그 얘기 안 해주는 거죠.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와서는 이제 처음에 여기도 뭐 일자리 몇백만 개 만들다고 했다 안 되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최고의 방법을 찾았잖아요. 나가라. 중동으로. 중동으로 나가라. 밖으로 나가라.
아니 텅텅 비게 다 나가라. 나 그랬는데 갑자기 메르스가 들어왔어. 그렇죠. 아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자리 질이 중요하다는 고민을 정의당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질을 높이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이제 비정규직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네. 원래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되게 괜찮았어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뭐 몇 년도까지 얼마 줄이겠다는 걸 굉장히 아니 구체적으로 공약으로만 제시했어요. 놓고 보면 정의당이 진박이야. 아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 노회찬 그렇죠. 의원님이 그렇죠. 그렇죠. 그걸 하나도 안 지킨 거죠. 하나도 안 지킨 거죠.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자리의 질을 좀 강화하는 이런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한하고 대기업들이 너무 고용에 대한 책임을 또 안 지죠. 그래서 청년 고용할당제 하고 저도 사실은 그 월간 군사 잡지 그 자영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그 기자 채용 공고를 내면 한 3, 40장씩 이력서가 들어와요. 예. 근데 뭐 언론사 월급 비참합니다, 사실은. 맞아요. 저도 기업주입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양심에 찔려서 이거 적당히 하지 말까? 이게 지금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그런 착취라도 당할 기회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일자리 제공을 못했습니다만은 대신 숫자는 유지해야 되겠더라고. 그 자리라도 원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른들이 못할 짓을 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못할 짓 하게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고 또 사실은 그 청년들 문제는 우리 네. 미래의 문제잖아요. 이 나라가 잘 되는 나라가 망조가 들었나 이거는 이 나라의 미래가 있냐 없냐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건데 물론. 그 국정 운영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금 한 8년 정도 된 건데 이렇게 딱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올해는 이만큼을 조금 더 진전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조금 체계적으로 조금만 노력을 해도 저는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제 아니었나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 나라 정부는. 그건 뭐냐면요. 이 이해관계, 청년들의 이 다양한 주거, 일자리, 아까 그다음에 이제 시간으로 하는 어떤 사연, 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청년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한국 사회 전체를 다시 디자인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네. 아니 주거 문제라는 게 한국의 부동산이 이게 심각한 수십 년간 부동산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청년 주거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들과 연결되는 이 문제가 한국 사회 전체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네. 이거를 손을 대면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까지 네.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죠. 말로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새누리당 공약집을 읽어보니까 지금 조성주 소장 말씀대로 이 구조와 체질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현재와 같은 구조 속에서 약간의 어떤 시혜성 공약들로 거의 다 채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황은 바뀌는 게 없죠. 그 공약의 시효는 짧기 때문에 또 어차피 그 안 지킬 약속도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혜적 성격의 공약은 금방 또 잊어버리고 효과도 안 나타납니다. 근데 듣기에는 달콤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럴듯해요. 근데 정의당 공약은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그런 시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시혜 괜히 국가 돈 써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와 체질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노동자 청년들의 어떤 그 정책이 시혜성으로 흐르지 말고 그 자체의 정치 사회적 위신, 지위를 높여주자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좌절로 해결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은 핵심적인 문제를 보자는 취지겠죠. 네, 그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까지 이런 구조 속에서 사회 경제적인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네. 분들이 또 이제 새로운 어떤 구조적인 변화 이런 네. 것들을 꾀하려고 할 때 상당한 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정책을 참 잘 냈다도 중요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댓글 보니까 지금 댓글 쭉 보니까 이제 공약했던 거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걸 방지하는 법은 만들 수 없냐 이러는데요. 참 그게 평가제도 만들고 다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옴부즈맨 제도 같은 게 아주 공식적인 게 있어야 돼요. 물론 참여연대 같은 데서 네. 좀 잘 하고 있긴 한데
아주 세세하게까지는 못해요. 워낙 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를 미국 같은 데는 그 아주 세부적인 의원 한 명이 냈던 법안들, 그 법안이 미치는 효과 이런 평가가 굉장히 세밀하게 되는 이런 이게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선거제도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들이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네. 내 그 공약을 어긴 사람들이 또 되고 하는 거예요. 자꾸 1등만 다 먹는 그런 제도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요즘 뭐 그 각 지역구마다 이제 합동 유세가 없어지고 TV 토론이 활성화되니까 그래도 각 지역구 토론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맞아요. 이 공약 맞냐, 지속성이냐, 저번 선거에 뭐라 그랬냐. 이게 후보자들 간에 네. 그래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막 아예 새누리당 후보들 토론이 안 쩔쩔 나와. 매고 안 안 나와. 과태료 물어 그냥. 그거 얼마나 했더라? 몇백만 원 되나? 400만 원. 400만 원. 네. 400만 원을 돈으로 물고 안 나온다니까 새누리당 그건 후보들이. 이제 지킬 생각이 없다는 거죠, 공약을. 예. 아니 그런데 너 떠들어라. 나는 그냥 그게 아니에요. 난 새누리당이 그렇게 나쁜 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거짓말 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나쁜 당 아니에요. 까먹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정치를 하면 안 되시는 분들이구만. 그렇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내가 내 공약 뭔지 몰라. 지금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시켜줘야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조금 국정 수행의 부담을 약간 우리가 면제시켜 드려야 돼요. 기억이 안 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네, 조금씩 면제. 그런데 표라도 많이 줘가지고 책임감을 확 거기다가 해버리면은 또 이번에 보십시오. 보수적을 무상교육. 그거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대선 때 그래요. 공약으로 냈던 공약한 건데 거예요. 다 파기했다가 이번 총선 때 또 내놨어요. 네. 근데 밑에 세부 계획을 보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내는 재탕, 쌈탕. 이게 곰탕도 아니고 설렁탕도 아니고 사랑의 언제까지 블랙홀이라는 그냥 그 영화가 끓여 먹을 겁니까, 있어요.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예. 사랑의 블랙홀. 계속 깨고 제자리에 나서 다시 걸려요. 원점. 깨고 나서 다시 원점. 그래 저 최저임금제도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그 TV 토론 보니까 새누리당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있다는 걸 몰라. 계속 우리 정의당 오영훈 후보가 들이대니까 네. 경제민주화에 그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대. 그럴 리가 없대. 그래가지고 계속 알려줘도. 그러니까 새누리당 공약집을 새누리당 당원들한테 물어보면 안 돼. 예. 그분들은 다 까먹었어요. 읽지도 정의당은 않아요. 머릿속에 그걸 다 USB에 저장을 해놨다고 우리가. 예, 아유, 뭐, 저희가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지금 몇 시나 됐어요,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이 흘렀어요. 1시간 가까이 예. 있었습니다. 예, 다음 순서로 예, 다음 안 넘어가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뭐 하는 거지? 예. 그다음에 아니, 그래서 이제 슬슬 지역 후보들이나 이런 거를 네.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네. 청년 문제 뭐 쭉 봤고요. 선거 캠프 문제를 네, 좀 요건 봐야 내려놓겠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우리 조성주 후보의 강력한 어필 한번 하고 갑시다. 아, 저요? 아, 한번 예. 합시다. 저 뭐 이거 얘기하고 방송에서 빠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있을 건데요. 네. 예, 저 뭐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저 거의 다 왔고요. 저 2% 마이 2% 텔레비전인데요. 저는 뭐 지금 상황은 뭐 한 1%나 0.5%면 될 것 같고요. 2%라 그래. 예, 예. 그냥. 아니 저는 뭐 제 다음에 7번 이현정 후보 손잡고 쭉 당겨야지. 들어가려고요. 네, 저 또래거든요, 또 저랑. 쭉쭉 당겨. 그래서 이현정 후보까지 되려면 지금 한 2% 필요합니다. 조금 더 올려주시죠. 이 방송 계속 진행되면서 2%씩 올려주셔가지고 우리 안동소주는 좀 과하고요. 이거 13%밖에 안 돼. 예. 안동소도. 이건 그렇지. 좀 그건 조금 약해. 순한 독하지. 거고. 나, 예. 나 너무 순한 거 싫어. 13%는 안 돼. 우리 적당히, 성격에는 안 차. 뭐 오리지널 빨간색 뭐 그 정도의 어떤 퍼센트는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제가 꼭 들어가가지고 이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그리고 맞아요. 시간의 문제 이런 것들 꼭 해결하겠습니다. 꼭 해결합시다. 보내주십시오. 자, 내가 양심적으로 얘기할게요. 우선 해결은 고사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예, 지금 그 저희가 이제 지역 후보들을 중간에 연결하는데 앞에 얘기가 많아져가지고 예, 이제 지역 후보들을 좀 연결을 뭘 눌러야 해보려고 되는 해요. 거지? 이거. 자, 예, 저희 지역 후보들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PD님 잠깐만. 예, 지금 방송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소리가 안 들려. 됐습니다. 예. 네. 반가운 목소리. 우리 전직 문정은 부대표. 예. 네, 지금 안녕하세요. 지역 후보 안녕하세요. 연결하고 있어요. 예. 우리 한참 우리 청년 얘기하고 있었는데. 딱
네. 딱 잘 연결된 우리 거예요. 옆에 조성주 후보, 김종대 네, 보고 후보. 있어요. 아, 보여요? 아, 네, 보죠. 정면이 문정은 머리 후보가 한쪽 누군지 넘기고 쭉 소개를 내려가요. 먼저 좀 모르시는 분. 네, 우리 문정은 후보, 우리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소개 한번 할게요. 우리 광주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죠? 광주 광산구죠. 네, 광산을.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 정의당의 대표 문정은입니다. 목소리만 보면 남자. 근데 목 많이 쉬었죠, 지금? 예, 거의 뭐 목소리를 듣기 힘들 정도로 많이 글쎄, 쉬어버렸어요. 굉장히 그 옆에 탁해졌어요. 그 막 선거운동하는 그 선거운동원들이 우리는 거의 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정은 후보가 오늘 유세차에서 막 마지막 정말 토해내는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났다고. 아, 주로 어떤 말씀하셨어요? 정의당이 그동안 하려고 했었던 정치가 어떤 정치였는지 서민들 밥그릇 제대로 챙기는 정치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1시간 일해서 6,030원 받는 대한민국 경제 정의롭지 못하다. 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드렸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청년들 밥그릇 챙기는 정치하겠다고 말씀드린 것만큼 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청년들한테 예의가 없냐. 우리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지금 뛰고 있는 우리 문정은 후보, 뭐 우리 정의당의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다 어렵겠지만 광주에서 특히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네. 지금 광주 민심을 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나물의 그 밥이어서 그 상을 걷어차고 싶은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근데 배는 고프니까 밥은 먹어야 되고 네. 끼니는 챙겨 먹어야 된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상을 받아 안는 그런 심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런데 그나물의 그 밥이 아닌 우리 문정은 후보도 있는데 그 밥상을 좀 받아주시면 좋을 텐데. 오늘 지금 당원들 다들 한 20명 모여 있는데요. 네. 당원들이 느끼기에는 제가 당선이 될 것 같아요. 와! 네, 저희가 지금 막 이제 마지막까지 내일 선거다 보니까 술 한잔 하시는 우리 서민들 만나려고 돌아다니고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도 한잔 하셨겠다. 정의당 이뻐 보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 당원분들께서 정의당 문정은 당선될 것 같다고 지금 기분이 아주 많이 좋으십니다. 네. 아무튼 분명한 거는 우리 광주 시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거 때 많은 분들 만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문정은 정의당, 진보정당 네. 제발 좀 이제 꾸준히 나와라. 자기가 뒤도 안 돌아보고 3번을 찍어줄 테니까 네네. 그 3번 안에 꼭 당선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우리 문정은 후보는 앞으로 3번을 더 나가도 저보다 훨씬 젊어요. 네, 그래서 제가 될 때까지 하겠다는 말을 생각보다 많이 호응해 주시고 진짜로 될 때까지 할 거냐고 네.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조성주 후보. 문정은 후보. 네. 제가 마음이 막 목이 메이네. 정말 이 광주에서 정의당에게 기대하는 우리 시민들의 마음 정말로 힘있는 대한야당이 돼줬으면 하는 그 광주 시민들의 바람이 네. 꼭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 많이 하고 계시고 네. 응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니 보니까 그래서, 정당 네. 지지율도 상당히 네.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광주에서 정의당에 대한 정당 지지가. 네, 맞아요. 그 아무래도 2번당, 3번당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네. 정의당이 막판에 가서는 지지가 많이 이제 내려앉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네. 생각보다 정말로 정의당에 대한 지지가 높고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문정은 후보 어머니한테 저 문자 받았어요. 네네. 네, 우리 정은이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네. 어머님들이 그 우리 강상구 후보, 전국 네네. 김제 강상구 후보도 우리 아들이니까 찍어주세요, 우리 딸이니까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정의당이냐 이거를 장문의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진짜 멋진 어머니. 전부 전문가가 되셨어요. 네. 우리 너무 열심히 뛰고 있는 문정은 후보. 우리 네. 광주에 있는 유권자들과 그리고 전국의 우리 청년 유권자들에게 우리 문정은 후보
결심과 각오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에게 주어진 모든 선거 일정과 시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말로 우리를 위한, 서민들을 위한 밥그릇 챙겨줄 수 있는 정당,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되찾아줄 수 있는 정당, 그것을 선택하고 투표장으로 향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2번당, 3번당 싸운다고 투표하기 싫었던 그 마음, 기호 4번 정의당 문정은에게 다시 한번 정치의 희망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기호 4번 정의당 문정은에게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기회 꼭 한번 주십시오. 대한민국 정치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제가 되찾아 오겠습니다, 여러분. 아우. 아니 찾아. 어떻게 안 찍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진짜 어디다 내놔면 열목순 한다. 내가 이거 제가- 보장하는데. 아, 열목- 제가 2세대 진보 정치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곧 저를 몰아내고 바로 그냥 권좌에 앉을 사람이에요. 이 건자야 사람이. 열목순 한다. 내가 네. 이거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할 수 있어요. 예. 예, 광주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려면 확 바꿔야 됩니다. 대충 아유. 바꿔가지고 안 돼요. 그럼. 문정은이 있으니까 네. 광주는. 예. 아. 그러니까 광주의 문정은 후보 감동적입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네, 응원합니다. 내일 승리를 같이 기원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아, 여기 댓글창에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이 보여. 문정은 후보가 이제 발음 광주니까 광주에서는 정의당이고 정우다. 그러니까 밑에 옆에 대구에선 정이당이다. 정우다. 장명 바꾸지 말아달라고. 너무 좋은데. 아. 예. 아니 이런 말씀.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의가 절실한 사회가 올 줄 우리가 정의당이라는 당명을 정할 때까지는 알았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어놓고 보니까 잘 지었어. 그럼요. 원래 당명이란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입에 있고 또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나면 또 그게 좋은 당명이 되는 거니까. 예. 그렇죠. 예. 뭐 시대의 하두죠. 정의는. 맞습니다. 예, 마이클 샌더리라는 미국의 그 대학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제가 참 재밌게 읽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긴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뭐 많은 세계의 석학들이 달라붙어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만은 막상 이렇게 현장의 지역으로 가면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건 금방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삶 자체에 있는 것이지 이 책 속에서 찾으려고 했던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근데 이 삶의 현실에서 정의가 잘 안 찾아지니까 그 책을 200만 분가 읽었다는 200만 책에서라도 예. 정의를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예. 뭔가 좀 갈증이 있었던 예. 것이죠. 예. 자,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들 예, 왜 뭐, 헤매시나? 예, 후보들 뭐 연결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는 대로 쭉 해보고요. 뭐 투표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일단 뭐 광주에서는 지금 문정은 후보는 뭐 워낙 당차게 예, 대단하더라고요. 예, 대단한 선거를 그런 하고 김에 우리 있더라고요. 전북에 아까 소개 못했던 전북 후보들 세 분 네.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예, 예. 네. 소개 좀 우리 이제 해주세요. 정의당 창당 때 노회찬 그 전 대표와 함께 공동 대표를 하셨던 조준호 대표. 조준호 대표. 예, 군산에서 지금 뛰고 아주 계시죠. 훈남이시죠. 네. 훈남 갑자기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될까? 약간 지금 네, 예. 아이, 아, 뭐. 헷갈리긴 하지만. 이왕이면 화끈하게. 화끈하게 밀어드릴까요? 합시다. 예. 예. 아무튼 민주노총 이제 전직 위원장이셨고 네. 또 군산이 네. 자동차 회사가 그렇죠. 있는 네. 노동자들이 많은 밀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전략 있습니다. 후보네. 그럼요. 네. 그리고 네. 관록이 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그 군산 지역에 아버님이 그 지역에 굉장히 오래전에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던 조용술 목사님이라고 한국사의 민주화를 예, 이끌어 가셨던 전통이 있네. 네, 조용술 목사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술 아들이 내려왔다 이러면서 많이 반겨주시고 그러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이분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전북 익산시 을의 권태호 후보. 전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오늘 권태호 후보랑 전화 연결되죠? 예, 여긴 조금 있다 그러면 전화 연결해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분 상구야 이제 네가 해야 쓰겄다. 이 사람의 그 선거 외벽 현수막이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김제 주민들의 어떤 변화의 갈망 이거를 참 어떤 사람들도 잘 담아주지를 못하니까 우리 강상구 후보가 정말 김제가 낳은
수제입니다. 아주 그냥 똘똘하기로 유명한 우리 당에서 아마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말빨도 보통이 예. 아니라는데. 말빨 진보의 강철 이빨. 강철 이빨. 네, 강철 정말 이빨. 말빨이 네. 뭐 예. 둘째가라면 서로. 근데 네. 또 그 강상구 후보의 아버님이 김제 전직 네. 또 도의원 도의원이셨기 하셨나? 때문에 네. 도의원의 아들 강상구가 이제 또 고향으로 온 거죠. 아, 다 그래서- 명문가시네, 전부. 네, 그래서 예. 이 고향을 새롭게 좀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래서 상구야, 이제 네가 해야 쓰겄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주야 국회 가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캠페인의 원조는 강상구입니다. 네, 상구야. 상구야 국회 가자 이렇게 시작했던. 상구야, 네가 해라. 상구야 네가 해야 쓰겄다. 국회 가자. 예.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 열심히 뛰고 있고 그래서 전북 지역에 이제 삼각 벨트가 형성이 된 거죠. 군산 찍고 익산 찍고 김제 찍고 이렇게 해서 군산에 또 새로운 정의당의 바람이 불고 있다. 소개를 좀 그쪽 드리고요. 분위기도 좀 궁금하네요. 예, 우리 또 우리 김종대 후보님이 충청도 네.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도의 충청남도를 대표해서 천안에서 또 천안시을 박성필. 예, 박성필 후보. 아, 이번 그분이 치과의사예요. 또, 네, 치과 의사예요. 다른 일을 또 예. 예. 거기 지금 저 천안에 알트니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박성필 후보가 치과 의사니까 가서 알트니 하나 둘 다 뽑아버리고 네. 본인이 임플란트로 그냥 다 그렇죠. 공들이 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천안에 이제 이 고통이 줄어드는 거야. 이 씹고 뜯고 씹고 뜯고 즐기고 마시고까지 가는 거고. 마시고까지 가는 거야. 예, 예, 이빨이 건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치과 의사가 나가셨는데 제가 여긴 가끔 갔어요. 네. 그런데 그 천안이 의외로 이 진보의 잠재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선전이 기대되시는. 네, 우리 박성필 예. 후보 마지막까지 박성필 후보 아주 선전하시길 훌륭하십니다. 바라고 우리 예. 충북에 예. 네. 벌써 전화가 와버렸네요. 예. 예, 또 지역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광주 특집 방송인가요? 우리 나경채 후보, 좀 이따 할까요? 예. 마저 소개하세요. 마저 예, 소개할게요. 마저 소개하십시오. 우리 충북에 굉장히 젊고 당찬 후보가 하나 나왔어요. 대단한 오영훈 후보. 오영훈 후보. 덩치가 덩치가 엄청 좋고. 아마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 네, 정당에서 뭐 천하장사 덩치를 갖고 있는. 그 당으로 놓고 보면 다이까 골리앗이라고 얘기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골리앗인. 예, 우리 오영훈 후보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TV 토론 너무 잘했어요. 짱짱. 예, 지금 페이스북에요. 오영훈 쳐서 들어가셔가지고 띄워놓은 영상 보십시오. 네. 새누리당 거의 후보 곤죽을 만들어 거의, 놨던 예, 겁니다. 완전히 곤죽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 네. 그거 꼭 한번 제가 그게 강추. 평소에 추천드립니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예, 걸 예.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 자, 나경채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우리 대표님. 대표님 오늘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목은 괜찮으세요? 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을 우리 것 같아요. 광주에 바로 옆에 문정은 후보 조금 전에 통화했고요. 네, 예, 그래도 바로 옆에 든든한 우리 청년 후보가 있어가지고 선거운동 하시기 그렇게 많이 힘드시지는 않으셨죠? 그럼요. 우리 문정훈 후보는 항상 든든하니까. 네. 아하. 가끔씩 이렇게 경계선 사이에서 조인하기도 하고 하셨나요? 그럼요. 중간에 만나기도 하고. 자, 우리 나경채 대표님은 광주 광산 가대 가대입니다. 네, 출마하셨습니다. 예. 우리 그 오랫동안 또 관악에서 많은 관악 주민들, 서울의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정치인인데 이번에 고향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시민들의 이 변화의 바람에 변화의 열망에 좀 제대로 부응하겠다 해서 이제 광주로 가셨는데 거기에 뭐 어머님이랑 다 가족분들 광주에 다 계시잖아요, 그죠? 네, 가족들 대부분 광주에 계시죠. 네, 아들 맨날 타지에 보내놓고 보고 싶으셨을 텐데 이번에 아주 그냥 실컷 보셨겠어요. 네, 뭐 어머니, 아버지, 뭐 작은 아버지 다 동원돼서 열심히 했습니다. 다 선거운동에 다 투입? 네, 네. 예. 어떻습니까 지금 광산의 분위기는? 뭐 아시다시피 광주는 네, 야당들이 원래 총선이나 대선을 치르면은 정부 여당의 실정을 비판하고 네, 예, 정권 교체하겠다는 투지를 불태우는 게 야당의 총선 아닙니까? 네, 네. 네, 근데 뭐 광주는 이번에 아시다시피 야당끼리 싸우느라고 그렇죠. 참네. 예, 참. 광주 시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네, 예. 제가 여기 막 내려왔을 때는 당 지지율이 2% 3%를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예, 마지막에는 한 3배 정도, 4배 정도 예. 오르지 않았을까 두 싶습니다. 자릿수가 될 것 같아요. 광주도 지금. 대단하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그 우리 나경채 후보님이 광산에서 뭐 야당들끼리 치고받는 동안 정말 야당다운 야당, 그 민생 챙기는 야당으로서의 그 대표 주자로 지금 뛰고 계신데 약간 광산 갑에 이렇게 그 나경채 후보님이 어필하고 있는 네. 예, 그런 슬로건, 공약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번에 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당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했던 것을 제외하자면 네, 광주에 KTX역이 송정역 딱 하나 있어요. 맞아요. 예, 거기가 제 지역구거든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자주 왔다 갔다 송정역에 했는데. 지금 현역 의원인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음, 국토 서남권의 물류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송정역을 확대해서 복합 환승센터를 만든다 이제 이렇게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오거든요. 네, 네. 근데 그 한 반경 한 100m 안에 시장이 2개나 있어요. 네. 예, 광주에서도 요새 찾기 힘든 오일장이 하나 있고 굉장히 큰 그러게요. 오일장이 하나 오일장. 있고 아이고. 그다음에 송정 매일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이 2개나 있는데 네. 예, 이곳 상인들한테는 초반에는 상인들이 뭐 동의했다 이제 이렇게 소문도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이번에 출마한 후보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그곳에 복합환승센터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인근 상권이 빨대 효과처럼 다 빨려갈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만 서민경제, 골목경제를 위해서 그걸 반대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주변 상인들의 호응이 여러와 같았고 특히 이제 시장에 가면은 거의 뭐 여당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네. 아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요. 예, 그 지역을 오랫동안 책임져 왔던 분들인데 그분들 또 뭐 소용없다 한편으로 다 밀어내고 그런 식으로 개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사회가 좀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될 거기 것 역 같아요. 부근에 돼지국밥집이 많이 생겼더라고. 아, 그래요. 네. 엄청 많이 줘. 네, 난 세상에 그런 데 처음 봤어요. 원래 서울 가면 그 광주가 가격에 음식, 어림도 음식. 없어. 원래 6,000원에 맛집들이 그냥 많습니다. 네. 다 먹질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인심이 좋아요. 네. 그 아주머니들 어디로 가야 돼? 네. 아니 난 그거 생각하면 열받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제 송정역이 좋아진다는 걸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네. 처음엔 그걸 반대하는 게 사실 두려움이 없지 않았었는데 네. 예, 본격적으로 TV 토론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반응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네. 네. 예, 좋은 정책은 진심으로 통하는 것 같아요. 예. 네네. 아 저도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자 네. 우리 나 후보님 이제 또 진보 운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정치의 어떤 요동이라고나 할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내려가고 막 네. 자기들끼리 헤게모니 쟁탈전이 아주 심화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그 광주의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가 2차례 내려왔었는데요. 오늘도 왔다 갔거든요. 오늘도. 예, 오늘은 이제 특히 서구 을 쪽에 집중을 한 모양이에요. 우리 강은미 후보가 출마했던 지역이죠. 네. 천정배하고 양양 천정배가 당선되는 걸 아마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인데. 거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양영자 후보가 그렇죠. 전략 공천된 곳이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왔다 간 후에 광주 민심이 다시 이제 문재인을 광주는 문재인을 사랑한다.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떴다 이렇게 자체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재인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민주당이 잘했다 아니다를 떠나서 야당끼리 싸우는 것에 대한 이런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게 꽤 큰 것 같고. 예. 아. 너무 네, 진짜 사실-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광주 시민들이. 예. 그럼요. 예,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광주에서부터 그 바람이 불고 야당들이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 워낙 이번에 크게 붙었기 때문에 실망이 일단 큰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제가 보았을 때 실망이 큰 것 같고 그 실망한 유권자들이 아마 정의당을 주목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정권 교체 하겠어로 회초리를 딱 들어야 되는데 네. 이놈을 패야 될지 저놈을 패야 될지 알 수가 없어. 예. 제가 제일 많이 한 말이 회초리였어요. 아, 네. 네네. 네. 2번, 3번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혹여라도 새누리당 될까봐 회초리를 못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광주 시민만이 회초리를 제대로 들 수 있다. 그래야 정신 차린다. 음. 예, 그래서 4번을 회초리로 써달라 이 이야기를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아주 적확하신 말씀 맞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예. 예. 아니 그렇게 매번 만년 야당에 기대면서 자기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당들한테 야 저렇게 일 열심히 잘하는 정당 작지만 일 똑바로 하는 정당이 선택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야 이러다가 우리 폭삭 망하겠구나 이게 해초리죠. 네. 네, 네. 아무튼 우리 그 나 후보님 네. 예 광주에 이번에 좋은 소식 들려주실 수 있어요? 어떠세요? 아, 네, 자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하고 네. 아마 정당 득표율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이렇게 전국구니까 경쟁 대상은 아니고 서울에 있는 후보 나중에 누구 한번 나오시면 네. 몇 프로일지 한번 경쟁해 보는 걸로 하고 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선거운동 시간이 한 40분 정도 남았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강산 갑 유권자들께 우리 정의당과 나경채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하는 어떤 말씀 이런 한마디 하시고 예,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광주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 투표일을 앞두고 비가 와서 사실 불안함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예. 비가 한참 막 생각보다 많이 오네 싶을 정도로 왔다가 이제 막 개고 있어요. 네. 예, 이제 잦아들고 있는데 원래는 이 비가 내일 오기로 했던 비입니다.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예보가 있었는데 네네. 오늘 밤부터 비가 왔다가 생각보다 일찍 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이 메마른 한국 정치에 이렇게 촉촉히 내렸다가 적절히 개는 그런 비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광산구 주민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호소 드렸듯이 2번, 3번, 2번에 제대로 혼내지 않으면 정말 한국 정치 앞으로 전망이 없습니다. 기호 4번을 회초리로 써주십시오. 네. 예. 이왕 기호 4번이니까 회초리를 때릴 땐 4대씩 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당을 대표해서 광주에서 뛰고 있는 우리 나경채 후보님, 마지막까지 이제 한 40분 남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우리 좋은 소식 네.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제가 방금 전까지 문자 메시지와 카톡을 지인들한테 일일이 다 보내고 지금 막 나왔거든요, 사무실을. 예,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밤, 내일 오전까지, 뭐 내일은 선거운동은 못하지만, 네. 투표 동료 선거운동을 열심히, 투표 동료 선거운동이 아니죠. 투표 동료 운동을 또 동료를. 네, 열심히 해주시면, 우리 정의당 기대보다 많은 비례대표가 진출할 것 같고, 또 보다 많은 지역 후보가 당선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당대표셔. 아유. 또 저 당원들 챙기시네. 당원들한테 지침을 쏘시잖아. 그렇죠. 당의 지금 지령을 이게 당의 지침을 쏘시고. 네. 근데 다 투표 동료 하자고. 나경채 대표님이 뭐 이제 고향이 광주고 네. 광주에서 이제 뭐 저는 굉장한 득표와 선전을 하실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네. 이분이 그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알기로 진보 정당에 제가 만나본 의원, 국회의원과 뭐 정치인 통틀어서 손에 꼽는 명연설가예요. 연설을 개소식 때 30분 하셨다는 근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근데 그 30분을 제가 앉아서 듣는데 예, 정말 대단한 연설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평생 내가 기억해야 되는 연설이다. 감동적인 정말 명연설. 그거 나중에 한번 같이 예, 봐야겠다.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경채 검사님. 아니, 연설- 노유진 팀에서 그런 거 좀 홍보 좀 하시지. 정말 명연설을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는데 네. 진짜 대단한 연설가시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광주에 우리 문정은 나경채 후보 광산 갑을 네. 예. 오누이처럼 쌍두마차가 광산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네. 하여간 갑을 광산, 예, 하여간 기대됩니다. 하여간 광산구 주민 여러분, 또 우리 그쪽에 당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십시오. 네. 예, 약간의 표가 더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예. 또 누가 들어왔나요? 짠짜잔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왔어요, 예. 왔어. 예. 예. 청장님. 예, 접니다. 네, 지금 예. 전북의 익사대 권태웅 후보님. 네. 아니 예전에 그 맑고 고운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어디로 가고 이렇게 됐습니까? 예, 목이 오늘 쉬었습니다. 너무 목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러네. 예.
일단 소개부터 해드려야 되는데 전북 익산시 을의 네. 정의당의 대표주자로 뛰고 계시죠. 권태홍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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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반갑습니다. 권태홍입니다. 야,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원래 권태홍의 목소리는 이렇지 원래 않습니다. 이렇지 않아요. 예. 굉장히 부드러운데. 네. 사실 이제 우리 익산에 조금 선거를 늦게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남들 두세 배는 또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많이 상하시기도 했는데, 우리 권태용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소위 SNS상에 굉장히 이제 몇 개의 동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TV 토론을 아주 자주 했더라고요, 거기는. 5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이 했어? 다른 데는 한 번만 하자고 해도 안 되는 TV 토론을 5번을 하셨는데 마지막 TV 토론인가 라디오 토론인가가 무산이 됐죠. 예, 마지막 라디오 토론에 네, 후보자 상호 토론인데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들이 토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아유, 거기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불참. 그러니까 5번을 토론을 했는데 마지막 토론에는 이제 안 나오겠다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안 나온 겁니까? 거기 마지막 토론을 왜 거부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5번 TV 토론 끝나고 네, KBS 라디오 출근 시간에 네, 예, 토론이 한 번 더 잡혔어요. 네. 예, 근데 토론하는 전날 예, 그 라디오 쪽에 토론 불참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아침 출근 시간에 이런저런 계산 속에 사실은 토론 참여가 불리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되게 놀랬던 건 뭐냐면 5번 토론 때마다 각 당 후보들을 거의 청장님이 망신을 너무 주는 거야. 거기에 지금 뭐 유력한 후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민의당 후보, 네. 국민의당 후보한테 백남기 농민을 아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놀란 거예요. 처음 들어본 거죠. 네. 그런데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는데 뭐 이렇게 뭐 하면서 그리고 토론회 끝나고 해명자를 냈어요. 아. 사실은 알았는데 질문이 갑작스러워서 답을 못했다. 예. 이렇게 또 거짓말을.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아는 게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총장님 네. 그 권태용 후보가 질문을 할 때마다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 아니 사실은 질문하다가 제가 멘붕이 됐는데요. 네. 그 4년 동안 그 경로당이 익산에 600개가 있어요. 네. 예, 그 중에 이제 익산을 선거구에 한 절반 정도 있는데 거기를 4년 동안 탄탄하게 다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국민의당 조배수 후보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로당이 농촌에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사실 농촌, 농민,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보셨을 테니까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준비하셨습니까? 원래 이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네. 근데 그거 물어보기 전에 제가 사실은 얘기의 도입으로 던진 거예요. 백남기 씨를 아시냐. 다음을 못 나갔구만. 거기서 막혀가지고. 근데 모른다고 얘기해서 제가 멘붕이 됐고요. 네. 그 뒤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 물어보다가 제가 마무리를 그렇게 지었어요. 농촌과 농민에 다니는 농촌을 자주 다니시는데 네. 농촌과 농민과 농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다니는 게 정치지. 네. 표만 얻으러 다니는 게 어떻게 정치냐. 사실은 좀 화가 나서 좀 질타를 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그 지역에 지금 후보가 굉장히 여러 명이 나와 있는데, 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옆 지역구에서 공천 떨어져가지고, 네. 그죠? 그리고 그쪽 예, 지역구로, 네, 갑에서, 익산갑에서 네, 공천 경선에서 떨어졌는 후보를 네, 예, 익산을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익산을 시민들이 반응이 어떤가요? 그런 공천 행태에 대해서? 완전 무시당한 거죠. 네,
예, 그 사실 유권자를 매우 우습게 보는 처사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예전처럼 깃발만 꽂으면 뒤는 이러한 관성에서 자유롭지도 못한 것 같아 아직도. 네. 네. 예, 정신을 오늘날 못 차리고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예. 지금 익산은 이제 전북 지역이잖아요. 아까 저희가 광주는 연결을 좀 해봤는데 호남 네네. 민심의 변화 중에 또 전북 민심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도 매우 궁금한데요. 예, 내일 투표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이제 시골에도 많이 다니면서 어른들도 많이 만나뵀어요. 네,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많이 만나 뵙고, 근데 이구동성 한 말씀으로 하시는 거는 이번에 바꿔야 된다 이게 같은 말씀이세요. 네, 네, 아 근데 이제 국민의당이 아닌 말로 이제 민주당 정치 30년 같이 해온 사람들이 당명 바꾸고 화장 진하게 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조배수 후보도 사실 민주당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4년 동안 있다가 국민의당 나가신 거 아닙니까? 삼선 의원을 했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삼선 의원을 한 분이 기존의 민주당의 한 줄 정치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정치 뭐 국민의당 외치고 있는 거니까 네, 네, 사실 공천에서 떨어진 후보를 공천하는 거나 그렇죠. 예, 그 화장발 짙게 하고 이름 바꾸고 저 세 사람이 하는 거나 뭐 다를 바 없죠. 유권자 무시하는 거. 네, 네. 네. 그런 와중에 우리 정의당 권태웅 후보는 좀 다르다. 이런 어떤 그 시민들의 지지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십니까? 어때요, 요즘? 첫 번째로는 그 당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네. 네, 2년 전에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물론 그때 세월호 그 일도 있어서 사실은 제대로 뭐 음악도 못 들고 선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후보들이 그 당 설명하느라고 후보 본인 설명을 하지도 못한 선거를 치렀는데 네. 정의당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바꿔야 되고 정의당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럼 교차 투표 양상이 전북에도 상당히 나타날 겁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내려온 지 딱 50일 됐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인지도 전쟁을 벌였고요. 알아야 찍을까 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 50일 동안 우리 익산을 유권자들에게 제가 직접 제 얼굴을 알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예, 다만 TV 토론 5번 하면서 야 정의당 후보 똑똑하다. 예, 정의당은 뭔가 다르다 이런 평가를 확실히 받았습니다. 네. 네네. 우리 권태호 후보님 어쨌든 지금 익산에 계시긴 하지만 이 TV를 보고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 전북 익산에 또 연고자분들도 계시고 또 뭐 네네. 친지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다른 후보와 달리 권태호를 꼭 지지해야 되는 이유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익산에 이번에 선거에 나가시면서 익산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주요한 공약으로 내셨는지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누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다니시는 거야? 뒤에서 저희 질문 쉽게 된가요?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반려동물. 아, 예, 예. 반려동물? 아니 사람들이야 사람들. 그래? 예.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시는 소리하고 제가 착각했네요. 예. 이거 방송 사고 났네. 이거 큰. 네. 아니 빨리. 지금 선거운동 마치고 네. 아, 사람들이 사람이었군요. 모여 있어서 죄송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예. 그 제가 이번에 캐치프레이즈로 걸은 게 네. 이제는 정의당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걸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네. 그리고 선거 유세를 하면서 정당 쉽게 갈아타는 사람들, 네. 예, 그리고 당명 막 바꿔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는 정치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당을 통해서 함께 바꿔나가는 게
정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처음에 걱정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는 정의당이다 이렇게 걸고 정의당을 대한정당으로 세워주십시오. 1번 심판하고 2번, 3번 정당 회초리 들어주고 4번 정의당을 대한정당으로 세워주십시오. 네. 사실 제 유세 요지는 이런 거였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어떤 지지, 그 다음에 마음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은 정말 크게 느껴졌고요. 네. 네. 예, 다만 이게 이제 정당 투표로는 상당히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권태웅에 대한 투표로 올 줄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유권자들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정의당 그 자체거든요. 당이 참 괜찮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네네. 이 당을 참 이렇게 괜찮은 정당을 만들기까지 권태용이 있었다. 이걸 우리 그렇지. 익산 시민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정당의 후보, 정의당을 만든 사람, 정의당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 권태용도 찍어주셔야 됩니다. 네. 네. 맞죠? 제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제가 오늘 마지막 유세에서 마지막 발언을 하는데 사실은 목이 쉬어서 말이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정의당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네. 제가 정의당을 사랑하는 이유는 제가 정의당 원이기 때문에를 넘어서 정말 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서민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이 정의당이고 정당으로서의 건강성과 기본을 지켜가는 게 정의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의당을 사랑하고 정의당을 통해서 정치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익산의 유권자들이 설령 표로 저로 다 연결을 안 시켜주시더라도 사실 그 마음은 저한테 이미 다 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주의, 한 줄 정치 네. 이거 저희가 노력하면 충분히 바꿔낼 수 있고요. 네. 그만한 시민 갈증이 굉장히 크고요.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 탓도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이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는데 정말 우리 정의당 후보들 다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정의당만이 임무를 확실하게 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있어요. 예, 네. 우리 그 권태용 후보님 목은 아프시더라도 네. 우리 정의당이잖아요, 권태용이. 네네. 네. 내일 지금 이제 한 20분 남았는데 선거운동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주시고 네네. 우리 뭐 유권자들한테 하시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의당 당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면 지금 많이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지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당이 창당한 지 3년 6개월이 됐는데 사실 우리 마음의 뜨거움에 비해서는 지역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저는 사실은 우리 당원들이 노력하면 정치인들이 그 권력을 탐하는 그런 정치, 우리 당의 이름을 걸고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당에 대해서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저부터 익산에서 정의당이 대한정당으로 선화가는 그런 사례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 당원들에게도 정말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각자 지역에서 자신감 가지시고요. 저희 당을 기반으로 당과 함께 정말 대한정당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힘들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전북에도 정의의 꽃이 활짝 피기를 응원합니다. 네. 총장님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좀 쉬세요. 목 너무 아파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혹시 정의당원 아닌 분들이 계시면요. 예, 뭐 물론 들으시는 분들이야 다 투표를 하시겠지만 투표를 통해서 유권자가 무섭다 이런 걸 꼭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입당 안 하셨으면 꼭 정의당에 입당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예, 이번에 이거 듣고 한 100명은 입당하겠네.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는데. 네네. 예, 청장님, 그러면 이제 쉬시고 내일 기쁜 소식으로 만나요.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네. 네. 이 사람이 이래. 그러니까 이 직업 자기 의식이 걱정이 너무 없어. 투철해. 맨날 당 걱정밖에 없어. 그리고 오늘 저녁에 안 쉬실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런 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약간 주무실 분이 아니에요. 내가. 제가 터미네이터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한때 예. 그 2기, 그러니까 정의당 이제 1기가 있었고 2기 정의당이 있었잖아요. 천호선 당대표님과 이제 권태웅 총장이 있었을 때 우리 당에 두 개의 경쟁력. 하나는 당대표의 기럭지, 두 번째는 사무총장의 탱크 같은 저 체력.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쉬지를 않고 일하시는 분이죠. 네. 그렇죠. 그 뒤 댓글창에서 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이게 많이 넘어갔는데 딱 목소리 따니까 목이 많이 쉬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고 네.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 의외로 그렇군요. 유시민 작가보다 어리다는 분? 뭐 이렇게. 어리다. 예, 그러니까 네, 남들은 아무렇게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네. 외모를 가지신 분이죠. 그리고 예. 또 이게 이제 사막화 현상 때문인데 아이, 우리 조금 약간 상태적인 네. 그리고 또 궁금해하는 거 또 있어요. 댓글창에 두 분이 동갑이라는 거에 굉장히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 제가 아니, 심지어는 네. 생일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정보가 나갈 때 저는 50세로 나가고 여기는 49세로 나가요. 여기는 생일을 아직 안 지냈고 나는 생일을 지냈기 때문에 제가 누나예요. 누나예요? 아, 예. 궁금증이 좀 결산할 게 있어요. 네, 예. 여기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호적 관계를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혹시 직접 걸어가셔서 뭐 호적 등록하셨다 뭐 이런 얘기 하시려는 거 아니,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나이에 관한 거는 이제 호적상 나이니까. 아, 예,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다 비사가 있는 거니까. 일단 동갑으로 그냥 먹고 갑시다. 그러시죠, 뭐. 자꾸 이거 갖고 따져봤자 조성주 2% 네. 못 떠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런가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당의 2세대 진보 정치의 의회 진출이 너무 절실하다 이런 걸로 호소가 안 될까? 아니 제가 지금 좀 전에 방송사고를 내가지고 아까 뒤에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건데 제가 강아지가 짖는 소리인 줄 알고 제가 잘못 얘기했다고. 아니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다시 한번 자리를 비워서 죄송하다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무리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반려동물과 같이 하는 선거도 좋은 선거야. 왜 그래? 우리 당이 동물복지 공약을 낸 유일한 당이고 지금 예비 내각에 유일한 당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내 정당 중에서는 유일한 당. 원내정당 뭐. 그러고 동물복지부 장관이 있는 당이에요. 왜 이래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얼마 전에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에서 각 당의 동물보호 정책 관련된 공약 비교를 했는데 정의당 참 점수 네, 최고 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 다음 주에 넘어가야 돼요. 아이고, 시간이 얼마 없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엄청 덥다는데. 꼭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되는 주제가 있어요. 네. 뭐냐면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안보 문제. 왜냐면 이거 지금 그러니까 총선 때문에 막 정신없이 막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막 뭐 어쨌든 당에 누가 이길 거냐, 어떻게 의석이 받을 거냐 이런 게 이제 물론. 아무래도 관심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한반도에 살아가는 이상은 안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쪽에서는 창조 북풍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사실은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하던 지난달 24일부터 네. 청와대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정부 내 비상경계령이 하달이 됐고 또 그 이튿날 이제 청와대 그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이 되면서 뭐라 그랬냐면 매주 이걸 빡세게 열겠다. 이러면서 박 대통령은 안보 국면으로 판을 다 깔아놨던 겁니다. 아, 이미? 예, 이미 다 깔아놓고 그 뒤로도 이제 계속 북한의 이제 GPS 전자파 교란이라든가 또 탈북자들 국내 입국에 대한 게 이제 전격적으로 공개되는 거라든가 보십시오. 이 선거 기간 13일간 안보 뉴스가 끊인 적이 있었냐고. 계속이라고 계속. 근데 이상하게 유권자들이 이번엔 그거 안 본다? 아니 그 이유가 관심이 있어. 없다. 나는 근데 그거는 보게 이유가 되잖아요, 있어. 저는. 예. 우리는 봐야지. 우리는 봐야 되는데
무능한 여당이 대통령의 그 뜻을 못 받아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 당내 갈등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천 파동이다 뭐다 했더니 자기들이 얘기한 사드 문제도 말할 틈이 없고, 그다음에 박 대통령이 안보 정국으로 가라고 다 깔아놨는데 아무도 받아 안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무능한 여당이 그걸 못 받아 왔네. 이래가지고 안보 문제가 이 선거 공간에서는 네. 제기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막판에 김무성 대표가 이제 말이 조금 세지면서 그거를 좀 받아 넣으려고 했는데 때가 늦은 거예요. 네. 때는 그러니까 늦으니. 이제는 그 정부에서 긴급히 손을 쓴 게 뭐냐면은 탈북자 문제입니다. 네,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탈북자도 안 해요. 합법적으로 여권 갖고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아. 다른 탈북자들하고는 달라. 아,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뭐가 탈북이야? 이 사람들은 그냥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뭐 아무도 아니, 제지 없이. 뭐 탈북 입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자어로만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냥 입국자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사건도 아닌 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많을 때는 한 해 거의 3,000명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수 정권 돼가지고 탈북자들이 확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한국에 대한 매력도가 확 저하된 겁니다. 입소문이 난 거지. 예, 이거예요. 야 보수 정권 출범했다 가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쩌다가 와도 커 보이는 이유는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탈북자가 많고 고위층이 넘어오니까 북한 체제가 이제 곧 망할 거다, 붕괴할 거다, 이걸로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나 종편이나 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 3,000명씩 넘어올 때 그건 뭐요? 그거는 뭐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폭삭 망했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날 넘어온 그 북한의 유경식당에 네. 13명이 넘어온 걸 8일 날 공개했는데 네. 제가 방송 나가 그랬습니다. 이거 국정조사감이다. 이거 20대 국회에서 조사해야 됩니다. 넘어왔으면 일단 조사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8일 날 이걸 의례적으로. 언론에 내놓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북한군 대자 한 명 넘어왔다는 뉴스가 또 그 다음에 콘텐츠로 준비가 돼 있었던 건데 네. 그분은 작년에 넘어오신 분이에요. 한쪽은 그리고 사상 묵혀뒀다가. 최초라는데 이것도 정보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국내 대자 출신 넘어온 사람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공개를 안 해서. 있습니다. 예. 최초 아니에요. 큰일 났다. 김종대가 있어요. 정의당에 예. 있어가지고 너무 제가 많은 아는 걸 알고 사람도 있어. 있어요. 네. 이거를 갖다가 최초라 그러면서 단 그걸 붙이기가 너무 낯간지러우니까 경찰 총국 총국. 출신으로는 최초다. 그러면 그럼 부대마다 다 최초지 그러면은 A사단에서 넘어오면 A사단 최초고 B사단에서 넘어오면 B사단 최초지. 아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다 최초지. 그걸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뿌려댔습니다. 특정 언론에 줘서. 네. 이건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절차도 위반했고 이렇게 공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냐 하면 사실은 지금 중국에서 국내 입국 대기하는 탈북자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중에는 이제 5살짜리 어린애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다음에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 모셔오기가 참으로 힘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탈북 경로까지 다 밝히면 그러면은 진짜 북한 체제 그 염증이 나고 또 불안해서 넘어오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한방 갖고 동네방네 다 이걸 까발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이 어려워지는 네,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진정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탈북자들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거 13명 들어온 걸 갖고 좀 그만 좀 우려먹으세요. 이건 누군가의 불행으로 갑니다. 누군가의 생명의 위협으로 가는 거예요. 그 13명 다 출신 성분이 좋아요. 사실은 좀 드문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러지만 그렇게 지배인이 여권을 다 갖고 있는데 몽창 넘어왔다 그러면 이건 오래전부터 작업을 했던가. 사실은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했던가. 그리고 넘어왔을 때 바로 깐 거는 뭐냐면은 이 시점에 맞춰서 오래전부터 작업을 했던 것이든가. 왜? 다 파악이 됐으니 깐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파악이 안 되면 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 만에 파악합니까? 그럼 누군가가 개입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왜 하필이면 그 날짜에 데려오고 언론에 바로 까는 이 준비된 치밀한 수수는 과연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 좀 따져볼 만한 겁니다, 이게. 그렇네요. 예. 20대 국회 가서 우리가 이거 따져봅시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다행히 무능한 여당이 지금 못 받아먹고 있는 거죠. 대통령은 다 만들어 줬는데.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은 그럴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거 갖고 또
활짝 우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새누리당 후보한테 응? 우리 김무성 대표가 고향에 유세 와가지고 뭐 정의당이 저쪽이랑 가깝네 어쩌네 이런 얘기하길래 아 진짜 가까운 데는 거기 아니냐고. 진짜 뭐 선거 가까워요. 때 북한 없으면 선거를 못해요 거기는. 예. 네. 그리고 제가 이것만큼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운동 기간도 끝나갑니다만 이게 혹시라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지 모르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상반기에 그 정치권에서 가장 뼈아픈 사건은 뭐냐면은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에서의 철수였습니다. 네. 제1야당이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이렇게 나가시면 내년 대선 없습니다. 근데 그 필리버스터를 철수하고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지금 국정원의 신원 조회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정원이 군대에 있는 국군 장병 누구의 신원이나 좀 뭐 관련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옛날에 기무사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 가지가 이게 뒤섞여 가지고 그냥 막 가고 있어요. 네. 그럴 때 대부분 우리 군기관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군 내에서도 국정원 힘이 너무 세졌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비단 국군 장병 문제만이겠습니까? 그날 테러 방지법이 밤 10시 45분에 통과가 되고 지난달에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전자관보에 공포가 됐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에서 그렇죠. 보름 걸려요. 네. 이거를 통과될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안 나가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특급 택배로 배달이 돼서 퀵서비스로 거기서 서명해서 사인하고. 다시 퀵서비스로 정부로 와서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관보에 나간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디 뭐 북한에서 테러 걱정하고 뭐 하는 동안에 정부 청사 뚫리잖아요. 예. 지금 뚫리는 건 다른 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청년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두드려서 비밀번호를 다 알아가지고 이것도 청년 문제인데 가슴 아픈 사연인데 무슨 테러 방지한다고 3중 4중 경비하고 선거 중에도 뭐 여의도에다가 군인들 쫙 깔아가지고 헬기가 날아다니고 그렇게 그냥 내가 팟캐스트 같았으면 여기서 막말이 나가는데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참을게요. 네, 막말 안 선거가 했습니다 며칠 지금. 예, 그랬는데 그렇게 해놓고 뻥하니 뚫려? 그 특별 경계 기간에 막 군인들 깔아놓고 테러 그거 뭐 연습하는 기간에 유유히 보십시오. 공무원 신분증 카피해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비밀번호까지 열어 컴퓨터를 지 마음대로 두들겨 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거 인사혁신처장 경질감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이 대테러 대책부터 해가지고 다 모가지예요. 네. 그거 잘 지키라고 해놨더니 그래 이렇게 이 모양 만들어 그래? 쉬운애고는 저쪽에다가 예. 예 이제 참 조성주 얘기 좀 하고 예, 이제, 끝내야지 아무리 네, 급해도 지금 이 방송에 지금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돼요 피곤해 우리가. 죽겠는데 이러다가 날밤 샐 때까지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니 네. 정해져 있는 방송이라고. 그래요? 그래. 지금 혼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데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우리 조성주 후보가 그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강곡한 호소를 한번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성주만 자꾸 호소하지 지금 내가 말고. 보니까 1% 남았어. 1% 조금만 올려줘요. 조금만. 예. 조성주만 자꾸 호소하지 말고 우리가 각자 한 번씩 호소를 좀 해봅시다. 네. 왜 조성주가 꼭 필요한지. 왜 조성주가 필요한지. 나는 이 양반이 없으면 내가 가서 불편해. 도대체가 여기 청년이다 뭐 어떤 이런 그 경제 상황이다 뭐 이러면 난 안보 전문가고 네. 국방 전문가라 가지고 사실 그 부분이 좀 딸리는 건 사실이거든. 네. 노동 문제야 이제 이정미 부대표가 계십니다만 청년 얘기를 들어야만 내가 감이 오니까 일단 내가 불편해. 네.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가서 어이 조 의원 좀 나 좀 봐. 뭐 이래가지고 전문 소리야. 물어볼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예.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네. 저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거예요. 네. 저는 네. 어때요? 아주 이기적 유전자가 작동하잖아요. 아이, 좋은데요. 그 이기적 유전자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20대 국회가 어떻게 보면은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예. 새누리당 과반 의석 얘기 나오고 있고 나머지 야당들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 별로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 거다, 100석도 못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있어요. 네. 그런데 국민의당 지금 뭐 교섭단체 구성한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뭐 그쪽에서 내놓는 정책이라든가 공천 과정을 볼 때 어떤 때는 저기가 1-1당인지 어떤 때는 저기가 2-1당인지 여당인지 야당인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공약도 많아요. 똑같아. 예. 보면. 그러면서 이후 20대 국회에서 뭔가 합리적인 중도의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한다 그러면서 어떤 야당의 역할보다는 전체 국회를 보수화시키는 역할 계속 끌고 갈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고 있어요. 이럴 때 정의당이 적어도 한 10석은 저는 있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회찬, 심상정 3선 의원들 다 국회 모시고 들어와서 중심 딱 잡고 그리고 10석 만들려면 제가 볼 때는 7번, 8번까지 당선시켜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제 10명 딱 예전에는 독수리 오영재로 이제 띄었는데 10명은 뭐가 있나? 아무튼 아니 두 팀. 뭐 사람들은 소녀시대까지 만들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소녀시대 9명 아니야? 11명이에요. 11명이에요? 11명으로 저 알고 있어요. 아,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중간에 뭐 탈퇴 멤버들이 있어서 마저 말씀하세요. 예, 예, 맞습니다. 아무튼 예. 그렇게 되려면 2%씩 더 올려주셔서 우리 네. 조성주 그다음 이현정 이렇게 꼭 당선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이네요. 좋아요. 아마 마무리 발언 같은 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국민당이 뭐 나오고 이제 정치 환경이라는 게 늘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 상황이 있어서 비례번호를 처음에 이제 6번을 받았을 때는 뭐 그래 일단 6번 이건 당원들의 선택이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제 후회 없는 선거를 정의당을 위한 후회 없는 선거를 해보자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두려움이 없었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있었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뭐 국회를 못 갈 것 같다 이런 게 두렵진 않아요. 사실 내일 뭐 그런 결과에 없겠지만 제가 국회를 못 간다고 해서 그게 뭐 저한테 두려움이고 뭐 큰 좌절이고 이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대표하고 싶은 목소리들인데 그 목소리들이 국회에 못 갈까 봐 누군가는 그 목소리가 국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네. 조성주가 대표하고 싶은 그 목소리들 청년들 아까 얘기했지 고시원을 전전하는 청년들 또는 아르바이트와 노동법의 완전한 사각지대에서 누구한테도 할 수는 없는 어떤 친구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 또 대학원생들 노동권이 없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누군가는 전달했는데 그게 혹시 없어질까 봐 그런 두려움 같은 게 네. 굉장히 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옮기기 위해서 제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이다. 네.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다. 또는 진보정당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를 국회로 보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제 다음에 7번에 있는 이현정 후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는 4대강 끝난 얘기 아니다. 어떻게 강을 한번 그렇게 파헤치면 그게 끝난 게 되겠습니까? 복원할 때까지. 자연 끝난 게 아니다.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20대 국회에 필요하다. 거거든요. 정의당의 한 명 한 명 비례 후보들 이영석 후보님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그렇죠. 장애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거잖아요. 정의당의 비례 후보들은요 한 명 한 명 지금 앞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분 한 분이 다 절박한 목소리 그 사람들 많이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2% 더 올려주실 때 그런 목소리들이 하나하나가 20대 국회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2%.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절박한 숫자인지 단순히 의석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목소리들이 가는 겁니다. 예. 예, 유일하게 이런 것 같아요. 정의당에게 주는 표는 사표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정의당에게 주는 만큼 의회 안에 이때까지 우리 목소리는 왜 아무도 대변해주지 않아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네. 사람을 살리는 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정의당에 주는 표는 사표가 없다. 네. 예, 한 명씩 더 들어갈 때마다 우리 힘없는 사람들, 정말 내 편이 누군가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간절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계속
들어간 그런 표다. 그러니까 네. 그 큰 당에 있으나마나 하는 의원들 있으시잖아요. 왜? 좀 아니, 있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분도 뭐 계시죠. 좀 저번에 있습니다. KBS 심야 토론 가서서 저 아마, 죽는 줄 알았어요.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본 TV 토론 중에 가장 끔찍한 아니 토론이었어요. 모든 토론을 하면 모든 질문을 하잖아요. 글로벌 창조 경제만 얘기해. 글로벌 창조 경제. 도대체 아니 그것도 제대로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시간도 뭐 그걸 관리를 못해요. 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저는 나쁜 분 아니, 굉장히 선량하고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교수님이. 근데 그런 질서를 좀 안 지켜도 된다는 게 몸에 약간 배 있지 않나? 이런 그거는 생각이 있다 이거죠. 예, 그럴 수 그러니까 있어요. 세상에 그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방송에 룰이 다 정해져 있고 몇 번을 제지했는데도 완전히 아나무인이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아니라 않은. 시간 관리가 안 되시더라고. 아예 안 되더라니까. 질서를 잘 지켜야지. 그렇게 어, 어떻게 어. 정치하시는 분들이. 우리 오늘 이제 네. 아마 방송을 마무리해 가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오늘 1부와 2부 연예인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굉장히 특히 아까 우리 지역 후보도 전화 연결할 때는 그냥 뭉클하더라고요. 네. 선거 막판이라는 느낌도 있고 저 역시 이제 비례 후보들로서 열심히 우리가 또 하고 있지만 또 지역 후보들의 그 쉰 목소리를 들을 네. 때 정의당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한 표를 던질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이다. 이런 후보들이 있는 이런 당원들이 있는 이런 당에 대한 정당입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정당 당원들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이 방송을 대한민국 좀 빨리 했었어야 돼. 그럴까? 아니, 매일 했었어야 돼. 맞아요. 사회에.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당에 대한 자부심, 정의당을 더 자랑스럽게 권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 선거가 내일 이제 투표를 하시고 끝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끝이 아닐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는 또 우리 일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당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당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정치를 꿈꾸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저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안양에 갔는데 평상시에 계속 당잠바를 입고 다녀야 될까 이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이 막 오셔가지고 정의당이시냐고 내가 입당을 했었어야 되는데 입당 시기를 놓쳤다는 거에서 우리는 입당 시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그래서 입당하시기로 약속을 하신 분이 또 있어요. 예. 참 가슴 벅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운명의 시간이고 또 결정이 나야 될 시간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정말 우리 세 사람을 비롯해서 아까 모기신 후보들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이제 저희도 심판을 기다려야 할 시간이 아닌가. 정말 겸허하게 이제 결과를 지켜보고 또 내일의 새로운 정치를 한번 꿈꿀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참 행복했어요. 네. 네.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바라는 변화 정의당과 함께 꼭 이루어주시기를 네. 여러분 내일 행복해질 준비하십시오. 네. 근데 정의 한 표. 내일 투표 꼭 참여하셔야 되는데 내일 뭐 비가 온다는 얘기가 좀 여기저기 뭐 있더라고요. 좋은 소식이에요. 비가 오면 와야 돼요. 오는 예. 대로 하차하면 하차하는 대로.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투표에 참여하시고 저는 당연히 뭐 정의당 지지해 주셔서 저희 이제 저와 이현정 후보 다양한 후보들이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도 혹시 정의당을 지지 않으셔도 투표장에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서 내가 민주주의의 주권자구나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체험해야 돼. 체험. 이게 정의당이야. 이 마지막 멘트. 너무 정의로워. 참 마음에 드네. 네. 누리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